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회사 책상 꾸미기 편. 무시무시한 취업난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계약직 자리를 따낸 여자가 첫 출근을 해요.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배정된 책상에 앉은 여자는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고야 말리라 다짐해요.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쓰지 않던 책상이라 그런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네요. 업되던 기분이 확 잡쳐요. 아니, 먼지가 이렇게 많아? 여자는 묵은 때와 곰팡이까지 남김없이 사살해준다는 청소의 왕 휴지로 책상을 구석구석 박박 닦아내요. 깨끗해진 책상을 보니 일하고 싶은 욕구가 20배쯤 더 용솟음 쳐요.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펜을 찾아요. 깜짝이야. 이렇게 못생긴 볼펜은 처음 봤어요. 이런 센스를 밥 말아먹은 볼펜으로 일을 했다가는 작업 능률이 뚝 떨어질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3개월이면 비워져야 할지도 모르는 책상이지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하여 자신만의 안락한 책상을 꾸미기로 해요. 후다닥 일어나 문방구로 가요. 문방구에 들어선 여자는 직장인의 필수품인 귀여운 모양의 연필꽂이 3개와 색색의 예쁜 볼펜, 색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견출 테이프, 마우스, 스카치 테이프, 기타 등등 꼭 필요한 물품만 간단히 구입해요. 자리로 돌아온 여자는 쇼핑해온 볼펜과 색연필을 예쁜 연필꽂이에 나누어 담아요. 열심히 근무하는 신입의 필수 사무용품인 접착력은 떨어지지만 깜찍해 깨물어주고 싶은 포스트잇과 자태가 아름다운 견출 테이프를 손 닿는 곳에 비치해 두어요. 이제야 일할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세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문방구로 가요. 컴퓨터의 마우스는 회사 것을 뜯어내고 빨간색 무선 마우스로 교체해요. 마우스 패드도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줄 깜찍한 그림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요. 손목 보호를 위한 손목 보호대는 필수. 마우스 패드와 색깔을 맞춰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키보드에는 분노의 메신저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덮어주면서 위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실리콘 덮개를 씌워주어요. 이때 부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아요. 가을 씨가 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뀌는구만. 이런 우라질레이션. 내 뒷자리가 바로 까칠하기 그지없는 부장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바로 철저한 보안 작업이에요. 다시 문방구로 가요. 여자는 성능이 좋은 보안 필름을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줘요. 보안 필름은 업무 시간 중 미니홈피 보기, 메신저 하기, 쇼핑몰 탐방 등을 상사의 자리에선 절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직장인의 필수품이에요. 보안 필름으로 대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백밀러도 장착해요. 남들은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뒷자리 부장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안 작업까지 완벽히 마치고 업무를 보려는데 허전한 책상 앞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기분과 능률, 감성을 한껏 올려줄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인테리어를 하기로 해요. 문방구로 가요. 허전한 책상 앞은 자석으로 된 미니보드를 준비해 월급날과 친구 생일 등을 꼼꼼히 적어 예쁜 자석으로 붙여두어요. 빈 공간이 생기면 희망적이고 젊음의 투지와 열정이 엿보이는 명언,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정도의 글귀를 적어 붙여두어요. 그 옆에는 절대로 읽지는 않을 것이지만 파워포인트, 엑셀 관련 책자를 꼽아두어요. 지나가는 사장님이 보신다면 나의 열정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높이 사실 것이 분명해요. 그리곤 그 옆으로 생일 파티 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등을 붙여요. 나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사 동료들이 알아줄 것이에요. 구석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고개를 게으르게 움직이는 인형을 세팅하고 전자파를 잡아먹는다는 미니 선인장 2개를 컴퓨터 위에 올려두어요. 미니 선인장 옆에는 머리를 맑게 만들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준다는 페퍼민트 향의 허브 화분도 비치해 두어요. 이렇게 해도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면 뽑기로 뽑은 피규어 몇 마리를 책상 위에 더 얹어 놓아요. 보너스로 작은 바구니를 준비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사탕을 채워요. 이건 동료들과 나누어 먹을 싸구려 사탕이에요. 정작 배부른 간식, 내가 좋아하는 비싼 간식들은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 넣어 두어요. 어라, 백밀러에 비친 부장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눈치가 보이지만 책상 꾸미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부장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게 다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네가 참아 자식아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요. 가은 씨는 책상 정리하는 것만 하루 걸리겠구만. 응? 제기랄 눈치도 더럽게 주네요. 서둘러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책상 옆쪽에는 가방걸이를 장착해 나의 소중한 가방을 품위 있게 걸어둬요. 드디어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책상이 완성되었어요.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고 업무에 돌입하려는데 사무실의 건조한 공기가 나의 피부를 해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네. 아무리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건강과 피부를 해치면 말짱황이에요. 끝이야. 다시 문방구로 가요. 구입해온 미니 가습기를 비치해 더위와 피부 건조로부터 소중한 나를 보호한 뒤 책상 의자에는 사랑스런 느낌의 방석과 등받이 쿠션을 같은 색상으로 맞추어 구비해 놓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때 혹은 추운 날에도 온풍기를 틀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무릎 담요는 책상 팔걸이에 걸어두어요. 책상 밑에는 하이힐을 벗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지만 나의 키는 유지시켜줄 통굽 슬리퍼를 구비해 두고 땀이 찼을 때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발 전용 미스트를 준비해 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 싶었는데 남들과 똑같은 전화기와 컴퓨터가 마음에 걸려요. 라벨 기구로 나의 이니셜과 하트를 찍어 이곳저곳 이름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붙여줘요. 이제 진짜 일을 해야겠어요. 컴퓨터를 켜요. 연병, 바탕화면이 쉐시네요. 시력을 상실하기 전에 바탕화면을 나의 이상형 2PM의 니콘으로 바꾸어 놓아요. 드디어 퍼펙트한 책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어요. 자, 오늘은 이만들 하고 퇴근들 하지. 어라, 벌써 퇴근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은 내일 해야겠어요. 내일 출근할 때는 오래 앉았을 때 부종을 막아주는 발판과 마사지 기구, 짬짬이 쪽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수면 베개를 준비해 와야겠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회사 책상을 꾸미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남자의 회사 책상 꾸미기예요. 남자는 회사 책상 따위는 꾸미지 않아요. 라면 조리법. 남자가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여요. 출출할 땐 라면이 왔다 해요. 냄비에 물을 대충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 끓이기 시작해요. 더디게 끓는 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면과 스프를 미지근한 물에 던져 넣어요. 스프 봉지가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고 건져내 국물 한 방울까지 빨아먹어요. 평생 파트너인 계란과 김치를 꺼내요. 아싸 가오리, 먹다 남은 참치와 햄도 있어요. 라면과 궁합이 잘 맞는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시큼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순조롭게 끓고 있는 라면에 계란을 풀고 김치를 넣어요. 그리고 DHA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참치를 넣어요. 참치기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넣어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이제 대망의 햄사리예요. 햄사리를 넣을 땐 숟가락으로 숭덩숭덩 잘라 넣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냄비 안을 덮고 있는 기름띠를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다 몇 개월째 같은 방식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지독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파격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조리법을 구상해요. 순간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젯밤 먹다 남은 삼겹살이 그 주인공이에요. 스멜. 결과가 두렵긴 하지만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선 모험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삼겹살을 던져 넣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에요. 뭔가 스펙타클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가슴이 뛰어요. 드디어 계란김치 참치햄 삼겹살 라면이 완성됐어요. 성급한 마음에 라면을 입에 쑤셔 넣다가 뱉어요. 이런 젠장, 입천장 홀라당 닦아줬어요. 느끼하긴 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다 때려치우고 라면 장사나 할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라면은 국물까지 싹 마셔주는 것이 예의예요. 아주 퍼펙트하고 럭셔리한 식사였다고 자화자찬하며 격렬한 감탄사를 내뱉어요. 불룩한 배를 두드리며 상을 발로 살짝 밀어 놓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라면 끓이기였어요. 다음은 여자의 라면 끓이는 방법이에요. 허기를 느낀 여자는 점심으로 라면을 생각해요. 칼로리를 생각하면 절대로 먹어선 안 되는 악의 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차라리 저녁을 굶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라면을 찾기 시작해요. 엄마가 3가지 종류로 구비해 놓은 라면을 꺼내 칼로리를 비교해봐요. 475칼로리, 475칼로리, 510칼로리. 가장 칼로리가 적은 475칼로리에 MSG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매운맛 라면을 선택하기로 해요. 냄비는 2개를 준비해요. 편의상 국물 냄비와 면발 냄비라 이름 지어요. 국물 냄비에는 라면 조리법에 나온 그대로 계량컵 2컵 반을 정확히 생수를 부어 준비해요. 국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수를 넣어요. 면발용은 면발이 충분히 익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채워요. 생수면 좋겠지만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생수를 넣은 국물 냄비에 야채 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어요.
끓는 점 온도를 높여줘 라면의 맛을 살려줄 것이에요. 수돗물을 넣은 면발 냄비에는 면을 4등분하여 넣어요.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 헤치고 생양파를 넣어요. 생양파가 면발의 기름기를 쫙 잡아줄 것이라 믿어요. 이때 봉지에 남은 라면 부스러기가 보여요. 생라면의 고소함이 여자를 유혹해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털어 넣어요. 고소함이 온 입안을 감싸고 도네요. 면발이 풀어지면 젓가락으로 면발을 살짝살짝 들어 올려 찬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바람이 반복적으로 만나 쫀득이고 탱글한 면발을 완성해요. 면발이 다 익으면 면을 익혔던 냄비의 물과 기름을 머금은 양파는 버려요. 기름을 빼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보글거리며 끓고 있는 빨간 국물에 탱글한 면발을 투하해요. 국물에는 개운한 맛을 돋아줄 파를 쫑쫑 썰어 넣어요. 계란은 노른자 옆구리가 터져 국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요. 마지막 순간 얼음을 넣는 건 나만의 비법이에요. 이것으로 면발은 더욱 탱글한 탄력을 뽐내요. 드디어 라면을 먹을 시간이에요. 라면 국물엔 칼슘과 칼륨 성분이 라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줄 우유를 조금 부어요. 조심스레 라면의 면을 건져 호호 불어요. 앞접시에 담은 라면을 입안으로 넣어요. 탱글한 식감이 여자를 만족시켜요. 라면 국물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아요. 살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면에서 면발만 건져 먹는 건 기나긴 고회의 시간이에요. 얼큰해 보이는 국물이 계속해서 한 입만 먹어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먹던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버려요. 결국 또다시 라면을 입에 댔다는 자책감에 괴로움이 밀려와요. 엄청난 칼로리와 염분, 몸을 해치는 MSG들이 내 몸에 다량 투하되었다고 생각하니 벌써 살찐 기분이에요. 라면을 사다 놓은 엄마가 원망스러워져요. 이러다가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요. 라면의 칼로리를 지금 당장 소모해버리겠다는 일념하에 여자는 바로 운동을 시작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라면 조리법이었어요. 자취방 대청소편.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자취인생 외길 3년, 호라비포스 만땅의 남자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요.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소리만 들리지 휴대폰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혹시나 해 누워 자고 있는 친구 녀석을 뒤집자 휴대폰이 나타나요. 재빨리 전화를 받는데 엄마예요. 엄마가 오늘 자취방을 친히 방문하시겠대요. 1시간 후에 도착하신대요. 오 마이 갓. 엄마. 이 말에 남자에겐 군 시절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말보다 더욱 무섭게 들려요. 엄마가 와서 폭격 맞은 자취방 꼬라지를 목격하신다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배구 국가대표 출신 엄마의 강스파이크 전신 마사지 풀 코스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 겁이 덜컥 나요. 갑자기 술이 깨고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빨리 와. 앞으로 1시간 안에 비상전투 청소를 끝마치지 못하면 자치고 뭐고 다 쪽나는 거예요. 급 똥줄이 타는 남자는 술로 밤을 불살은 어제의 용사들을 발로 걷어차 깨워요. 나 좀 도와줘. 엄마 온대 엄마. 네가 냉장고. 남자가 청소를 도와달라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자 친구 녀석들은 그럴 시간은 없을 뿐더러 일생일대 급한 일이 수십 개나 밀려 있다며 정광석화처럼 툭 껴요. 미안하다. 의리라고는 개미 콧구녕만큼도 없는 놈들이에요. 혼자 남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비상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헐레벌떡 청소 모드로 들어가요. 왜 청소를 하고 사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뿐이에요. 일단 눈에 보이는 쓰레기부터 처단하기로 하고 비닐봉지에 담아요. 중국집 전단지, 쭈쭈바 껍데기, 소세지 껍데기, 라면 봉지, 오징어 다리, 과자 봉지, 고장난 우산, 소주병, 맥주병, 막걸리병, 바닥에 눌러붙은 음료수 캔, 노래방 책, 얼씨구 마이크도 있어요. 노래방 책이랑 마이크가 도대체 왜 자취방 안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거기다 잿더리로 재활용된 컵라면 용기, 잿더리로 다시 태어난 화분, 본래 기능을 상실한 종이컵 잿더리, 젠장, 방 안에 잿더리만 10개가 넘어요. 헐, 비닐봉지가 넘쳐요. 좀 더 큰 사이즈의 마트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요. 마트봉지도 넘쳐요. 포대자루에 담아요. 포대자루도 넘쳐요. 대략 3개의 포대자루를 터져나갈 만큼 채웠는데도 쓰레기는 차고 넘쳐요.
집안의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남자의 지분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간신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처단한 것 같아요. 다음은 침대를 정리하기로 해요. 3년 전 자취를 시작할 때 엄마가 사주신 그 보송보송했던 이불의 자태는 어디 가고 꼬질꼬질한 얼룩과 곰팡이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가고 있어요. 남자는 이불을 들어 먼지를 털어봐요. 훅 하고 뭔가 오색 창연한 분말들이 허공에 수놓아져요. 웬일이니 파리똥 방 안에 짠 하고 무지개가 떴어요. 매콤한 향이 물씬 나는 걸로 봐서 저건 라면 스프가 만들어낸 무지개가 분명해요. 한때 침대에서 즐기는 생라면의 맛에 흠뻑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흔적치곤 양이 참 곤혹스러울 정도예요. 어쩐지 침대에서 잘 때마다 몸이 따갑고 가려웠어요. 이불을 삶으면 라면 육수가 2양동이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려야겠어요. 침대 시트도 사망일보 직전이에요. 버리기로 해요. 야, 이거 베개 똥 쌌냐 이거. 씨. 베개 커버는 말할 것도 없이 쿨하게 버리기로 해요. 다 버릴까 생각 같아선 침대 전체를 버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에 패스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은 더욱 조급해요. 바닥에 곱게 쌓인 먼지와 묵은 때부터 해치워야겠어요. 빗자루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아요. 아, 빗자루 어디 갔지? 그때 남자는 애초부터 이 방 안엔 빗자루라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나 빗자루 사야 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어젯밤 8차까지 달리느라 돈은 씨가 말랐어요. 청소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빗자루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엄마한테 줘 터질까 말까 하는데 굿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다현도씨. 남자는 후다닥 달려나와 다용도실을 열어봐요. 와우, 언빌리버블. 그동안 꾸준히 모아뒀던 술병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이놈들이 그래도 한 병에 40원에서 50원씩이나 하는 놈들이에요. 이걸 다 팔면 빗자루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빈 병을 팔아 마련한 빗자루로 바닥에 먼지를 쓸기 시작해요. 지구의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더니 방바닥도 사막화되어 가나 봐요. 모래와 흙먼지가 사하라 사막 뺨쳐요. 앞으론 낙타라도 한 마리 사서 타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모인 먼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던 남자는 굿굿굿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한 표정으로 장판을 들어요. 남자는 쿨하게 장판 밑으로 먼지를 쓸어 넣고 장판을 원상복귀 시켜요. 저 먼지가 방바닥에 쿠션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보온 효과에도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따뜻하겠다, 단열재처럼. 다음은 절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침대 밑 비밀의 공간을 쓸어낼 차례예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빗자루를 침대 밑으로 밀어넣어 쓸어내요. 와우, 언빌리버블. 동전이 나와요. 또 쓸어요. 지폐도 나와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mp3, 열쇠, 볼펜, 숟가락 등등 다채로운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요. 이건 뭐 보물창고가 따로 없어요. 신이 난 남자가 침대 밑을 마구마구 쑤시는데 오 마이 갓, 호러블 테러블.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열이 뻗친 남자는 바퀴벌레 잔혹사를 찍어볼까 하다 그냥 놔주기로 이제 해요. 마지막이야. 함께 동거를 해온 동지를 해치울 순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전신을 휘감아요. 사람들이 방생하는 기분을 이제야 알겠어요. 안녕. 다음은 난이도상의 냉장고 청소를 할 시간이에요. 남자가 냉장고를 열어요. 헐, 미라가 된 수박이 들어있어요. 이게 수박이야, 피클이야 이게. 지난 여름에 먹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왜 여지껏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정성이 듬뿍 들어있는 엄마표 반찬들도 어떤 거 있었네, 집에? 모두 미라가 된 지 오래예요. 냉장고가 피라미드도 아니고 미라 천지예요. 열과 성을 다해 청소를 하다 보니 목이 말라요. 그때 일각에 놓여있는 우유가 보여요. 혹시나의 유통기한을 보는데 1월 25일까지예요. 징크대로가 컵에 따르는데 역한 향기와 함께 우유가 유산균 덩어리가 되어 쏟아져요. 뭐야? 언제 1월 25일? 09년 1월 25일. 09년? 유통기한이 2010년 1월 25일까지가 아니라 2009년 1월 25일까지였던 거예요. 청소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싱크대도 가관이에요.
온갖 냄기와 그릇, 수저가 개수대 안에 널브러져 있어요. 냄비에는 언제 해먹었는지도 모르겠는 라면 찌꺼기가 층을 이루었어요. 밥그릇에 밥풀들은 벽돌처럼 굳어서 떼어지지가 않아요. 얼라리, 그릇에 글씨가 써 있어요. 만리장성, 북경, 홍콩 반점, 3분의 2가 중국집 그릇이에요. 근처 중국집에 피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하기 한이 없어요. 남자는 회생 불가능한 식기들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포대에 담아요. 다음은 옷장 정리를 위해 옷장을 열어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콧구녕을 강타해요. 옷장 바닥에 윗도리, 아랫도리, 잠바, 양말이 한데 뒤엉켜 공처럼 말려 있어요. 말려있는 옷들을 꺼내 하나하나 펴보며 냄새를 맡아봐요. 바지에서 걸레 냄새가 나요. 윗도리에서 걸레 냄새가 나요. 속옷에서 숙성된 된장 썩은 냄새가 나요. 양말이 나와요. 또 나와요. 양말이 계속 나와요. 빨기 귀찮아서 하나씩 사모은 양말이 30개가 넘어요. 한 개가 더 있었어요. 얼마나 안 빨았으면 양말이 찐득이 상태로 변해 벽에 붙어 있어요. 양말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불가사의한 건 양말은 30개가 넘는데 빤스는 떨렁 3장뿐이에요. 비율은 맞는데. 세탁을 할까 하다 세탁을 하기엔 세탁기가 너무 불쌍해요. 다시 입으면 병 생기겠는데 이거. 쿨하게 버리기로 해요. 처리다. 옷장 일각에 뭔가 보여요. 헉, 버섯이에요. 버섯이다. 장롱에서 버섯이 자라다니 참 신비한 일이에요. 완전 신기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해야겠어요. 슬슬 집구석이 제 모양새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엄마도 만족하실 듯해요. 그때 엄마의 전화가 와요. 못 온다고. 이런 젠장, 일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못 온다고?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괜히 아까운 힘만 뺐어요. 한숨 자야겠어요. 그런데 이불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포대자루에서 라면 스프가 첨가된 이불을 다시 꺼내 덮고 잠에 빠져들어요. 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피부 미용을 위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이때 따르릉 여자에게 남친의 전화가 와요. 남친이 여자에게 오늘 몇 시까지 가면 돼? 라고 물어요. 오 마이 갓. 여자가 남친에게 하기로 했던 러브하우스 대공개일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을 잊어먹다니 미쳤나 봐요. 똥줄이 타요. 남친이 오기까지 4시간 13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에요. 여자는 발딱 일어나 눈곱도 떼지 않고 남친 맞이 샤방샤방 러브하우스 만들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제일 먼저 여자 방의 첫인상을 결정해줄 침대를 정리하기로 해요. 그런데 침대 시트와 이불 세트가 완전 멍미예요. 시트와 이불이 세트가 아닌 것은 위아래 짝짝이 속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굴욕 중의 굴욕이에요. 여자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매트리스를 들어올려 침대 시트를 바꾸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절대로 혼자 들지 못하는 무게지만 여자는 혼자 있으면 울트라우먼으로 변신해요. 침대 시트를 세트로 맞춰놓고 판판하게 펼쳐요. 다음은 바닥 청소예요. 여자는 방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일주일간의 허물들을 스캔해요. 여자가 벗어놓은 허물들을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의 코디를 알 수 있어요. 샤워 후 쓰고 바닥에 그대로 놓아둔 수건과 스타킹들은 세탁기 안으로 골인시켜요. 일주일간 입었던 옷들은 옷장 안으로 쑤셔넣기로 해요. 옷장 문을 열어요. 오 마이 갓. 옷장 속에 엉망진창으로 뭉쳐있던 옷더미가 무너져 내려요. 여자는 여자의 보물창고 옷장만큼은 제대로 정리하기로 해요. 색깔별로 정리해보기로 해요. 색깔별로 정리하려니 줄무늬 티셔츠는 어느 색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절별로 이번엔 계절별로 정리하기로 해요. 하지만 면 소재 반팔, 긴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입는 것이에요. 어디에 포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소재별로 정리해보기로 해요. 하지만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많은 옷더미를 저 코딱지만한 옷장 안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여자는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왜 그렇게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자는 안 입는 옷 쿨하게 버리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1번 타자, 다 늘어난 티셔츠예요. 하지만 이것은 순면 100%예요. 걸레로라도 쓰면 돼요. 2번 타자, 촌티 팍팍 원피스예요.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버릴 수 없어요. 3번 타자, 살 빼면 입으려던 초미니 스커트예요. 지금은 비록 나이살에 더 뚱뚱해졌지만 올해는 꼭 빼서 입을 거예요. 4번 타자, 고딩 시절 체육복이에요. 이것은 추억이 서린 소중한 것이에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여자는 결국 옷장이 소화하지 못하고 뱉어낸 옷들은 일단 세탁기 속으로 쑤셔 넣어요. 다음은 사랑스런 여성의 결정체 화장대 정리예요. 그런데 헐, 여자의 화장대 위에 있어야 할 화장품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자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 나간 화장품, 머리끈, 실핀 찾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화장실, 냉장고 위, 현관앞, TV 옆, 침대 밑에 퍼져 있던 집 나간 화장품들을 데려와 화장대 위에 나란히 보기 좋게 정렬해요. 집안 곳곳 퍼져 있는 머리끈은 일단 손목에 모아두어요. 찾을 때마다 늘 없어 새로 샀던 머리끈이었는데 모아보니 4개 머리를 따도 되겠어요. 화장대 옆 코드에 언제나 꼽혀있는 드라이기와 고데기. 홈쇼핑에서 사서 딱 한 번 써본 세팅기는 코드를 몽땅 뽑은 뒤 줄을 가지런히 정리해요. 보기 좋게 둘 곳이 없으면 일단 감춰요. 이때 오 마이 갓, 여자의 레이더에 예전 남친에게 받았던 말린 꽃다발이 포착돼요. 여자는 과거 흔적 지우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엑스보이 프렌드에게 받았던 꽃다발, 편지, 사진과 그 시절 썼던 일기장을 싹 거두어 비밀 박스 안으로 투하시켜요. 더불어 구력사진이 들어있는 졸업 앨범, 과거 사진 앨범 역시 모두 비밀 박스 안으로 투하해요. 이때 지워질 곰인형이 왠지 처량해 보여요. 나같이 귀여운 것을 진짜 버릴 테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방에 깜찍한 곰인형 하나쯤은 있어줘야 사랑스러운 여자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아 침대맡에 두기로 해요. 남친이 이 곰인형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고 물으면 아빠에게 어린이날 받은 것이라고 뻥 까면 돼요. 먼지를 탈탈 털어버린 후 침대맡에 놓아두어요. 대박 중에 대박, 화장실을 빼먹을 뻔했어요. 여자의 화장실에는 손빨래를 하려고 모아둔 일주일치 속옷들이 모여 있어요. 깜빡했으면 남친에게 입었던 빤스를 들키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납사 싫을 뻔했어. 빤스와 여자만의 비밀 위생용품들을 싹 거두어 세탁기 안으로 넣으려는데 세탁기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세탁기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쑤셔 넣어요. 세탁기가 오늘 나에게 왜 이러냐고 따지는 것 같아요. 샤워기 앞에는 샴푸, 린스, 헤어 에센스, 각질 제거제를 정렬해 둔 뒤 여자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 이태리 때타올은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두어요. 2달 이상 써서 칫솔모가 홍에 갈라지듯 벌어진 칫솔은 새 것으로 바꾸어 꼽아둔 뒤 헌 칫솔로는 하수구의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화장실 슬리퍼의 물때도 제거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는 청소기를 돌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이를 닦아요. 눈으로는 옷을 고르면서 여자의 양발에는 물걸레 신발을 신어 바닥을 닦아내요. 어느새 남친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자는 이제 샤방샤방 러블리 러브하우스 인테리어 대작전에 들어가요. 평소에 때가 잘 타 처박아 두던 핑크빛 러블리 커튼과 블링블링 비즈바를 달고 포근한 느낌의 러그를 깔아 분위기를 한층 업시켜요. 방 정리는 대충 된 것 같은데 방 안을 감싸도는 쾌쾌한 냄새가 문제예요. 쾌쾌한 냄새는 은은한 커피향을 풍겨 없애기로 하며 싱크대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에는 쓰지 않던 원두커피 커피포트를 꺼내 커피를 내려두어요. 이것으로 남친은 여자를 언제나 커피를 즐기는 분위기 만땅녀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이때 여자에게 길이 막혀 5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남친의 예고 전화가 와요. 똥줄이 탄 여자가 초사이언으로 변신해요. 샤워와 메이크업과 코디를 동시에 하는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원피스, 너무 잘 차려입은 느낌이에요. 미키마우스 티셔츠에 반바지, 너무 후줄근해요. 위아래 세트 벨벳 추리닝. 빙고, 바로 이것이에요. 너무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도 적당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이때 딩동, 남친이 누르는 벨소리가 들려요.
현관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동시에 향수를 칙하고 뿌려줘요. 손으로 현관을 열고 발로는 현관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초절정 신공을 펼쳐 보여요. 드디어 남친이 왔어요. 문을 열고 남친을 맞이한 여자가 쑥스러운 미소를 날리며 집을 못 치워서 엉망인데. 라는 초특급 내숭을 선보여요. 남친이 이보다 깨끗한 방은 보지 못했다며 사방으로 안구를 돌려대요. 아싸 가오리, 4시간 동안의 험난한 대청소가 대성공이에요. 찜질방 이용편. 먼저 남자의 찜질방 이용 방법이에요. 모처럼 휴일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던 남자가 여친의 손에 이끌려 찜질방에 끌려와요. 덥고 답답한 건 딱 질색인 남자는 그냥 집에서 박지성 축구 중계나 보면 안 되냐며 엉겨봐요. 그러자 여친은 이렇게 날씨가 구리한 날엔 뜨끈한 찜질방에서 땀을 푹 내는 게 킹왕짱이래요. 가면 갈수록 엄마랑 말투까지 비슷해지는 여친이 이젠 슬슬 무서워져요. 거기다 따끈한 밥만 먹어도 줄줄 흐르는 땀을 왜 돈 내고 흘리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찜질방은 지가 오자고 했으면서 돈은 남자 보고 내래요. 짜증나지만 쪼잔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 쿨하게 돈을 내요. 남자는 특대형 찜질복을 배급받은 후 여친과 찜질방 안에서 만나기로 하고 탈의실로 들어가요. 찜질복으로 갈아입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흘러요. 그닥 의상엔 신경 쓰지 않는 남자지만 찜질복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윗도리는 모가지가 늘어나 있고 바지는 코끼리 엉덩짝처럼 펑퍼짐해요. 그런데 문득 찜질복 바지는 팬티를 입고 입어야 되는 건지 벗고 입어야 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팬티를 입은 채로 입었다간 팬티가 축축해질 것 같아 걱정되고 팬티를 벗고 입었다간 상상하기도 싫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돼요. 걱정하던 남자는 쿨하게 빤스를 벗고 찜질복을 입기로 결정해요. 남자가 모양 빠지는 찜질복을 입고 찜질방으로 들어서는데 곧바로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거기다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와 지세상 만난 듯 뛰어다니는 꼬맹이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친을 찾아보지만 역시나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겨우 옷 한 벌 갈아입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나 굶든지 느려 터지기가 굼벵이 쌈 싸먹을 애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남자는 여기저기 둘러보다 자리를 잡고 누워요. 남의 걸 왜 비워요? 야, 씨. 바닥은 왜 이렇게 뜨겁고 딱딱한지.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완전 돌아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석방 문이 열리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이쁜이가 나와요. 땀에 젖어 반짝이는 얼굴이 무지하게 무릇해 보여요. 처음으로 찜질방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제길 여친이 나타나 그새를 못 참고 또 안구질이냐며 귀를 잡아당겨요. 찔리는 남자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여친에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따져요. 그러자 여친은 너무 일찍 나온 네 잘못이래요. 뭐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로 똘똘 뭉친 놀부 마누라 같은 애가 있나 몰라요. 여친이 찜질방에 오면 꼭 해야 하는 게 있다며 수건을 이리저리 접더니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자를 만들었어요. 찜질방의 패션 리더들만 한다는 양머리래요. 이딴 게 패션 리더라면 거부하겠어요. 여친이 빨리 찜질하러 들어가자고 남자의 등을 떠밀어요. 남자는 난 신경 끄고 너나 고고싱 하라며 거부하는데 여친은 그럴 거면 뭐하러 왔냐고 짜증을 부려요. 여친의 무한 삐짐이 두려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친의 손에 이끌려 찜질방으로 들어가요. 찜질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을 불로 지지는 듯해요. 지옥 가면 있다는 유황불이 이런 건가 싶어 정신마저 아득해져요. 이제 타 죽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한 남자는 1분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여친이 따라 나와 남자가 그것도 못 참냐며 나무라더니 이번엔 자수정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자수정으로 온몸을 지지는 것 같아요. 황토방으로 가요. 황토로 온몸을 지지는 것 같아요. 참숯방으로 가요. 수초로 온몸을 지지는 것 같아요. 게르마늄 방으로 가요. 게르마늄으로 온몸을 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젠장, 이번엔 불가마로 가재요. 이름만 들어도 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선수들도 거적대기를 둘러써야 된대요. 남자는 차라리 날 죽이라며 버티고 버텨요. 드디어 여친이 남자를 포기하고 혼자 불가마로 들어가요. 죽다 살아난 남자는 급 피로감이 몰려와요. 자리에 누워 TV라도 보려는데 엄마가 매일같이 보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박지성 축구나 볼까 하고 TV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살기가 느껴져요. 살짝 돌아보니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노려보고 있어요. 그 시선은 채널을 돌렸다가 내 놈을 불가마에 던져버릴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해요. 급 소심해진 남자는 잽싸게 자리로 돌아와 누워요.
그때 옷이 땀으로 푹 젖다 못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자가 남자를 향해 다가와요.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허걱, 누군가 했더니 여친이에요. 땀으로 화장이 지워져 쌩얼이 드러난 것이에요.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드는 기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더욱 놀라운 화장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날 자기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기초 화장만 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다 뻥이었어요.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지만 모른 척해요. 가자. 아이스방 왜? 여친이 덥다며 아이스방으로 가재요. 갑자기 추워졌어. 가자. 진짜. 아이스방에 들어서는데 와우, 찜질방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남극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글루가 있어요. 고드름도 열려 있고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모처럼 신나는데 여친이 춥다며 밖으로 나가요. 남자도 일어서 나가려다 문득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진짜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요. 남자는 누가 있는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입술을 살짝 빼 얼음에 가져다 대요. 영화에선 이렇게 하면 입술이 찰싹 달라붙던데 이런 제기랄 진짜 붙었어요. 영화 장면은 레알이에요. 호기심은 풀렸는데 입술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어쩌면 좋나 싶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여친이 들어와요. 여친의 도움으로 간신히 입술을 떼어냈지만 후유증이 심각해요. 입술이 얼얼하고 뜯겨나간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철없는 어른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남자는 이제 만사가 귀찮고 잠만 쏟아져요. 남자가 막 잠에 들려는 찰나 누군가 남자의 머리를 치고 지나가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나 뭔가 싶어 보는데 초딩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화가 난 남자는 따끔하게 혼내주려 하는데 초딩의 근육장 아빠가 나타나요. 남자는 급 진정한 후 내일이 참 밝아서 좋더라고요. 라고 친절히 말하고는 다시 누워요. 남자가 또다시 막 잠에 들려는 찰나 갑자기 구막을 찢을 듯한 합창 소리가 들려와요. 깜짝 놀라 일어나는데 황당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웬 남자가 노래 교습을 하고 있고 아주머니들이 찜질복을 입은 채 춤까지 춰대며 노래를 따라해요. 찜질방에서 별걸 다 해요. 잠자긴 다 틀렸어요. 그 와중에도 여친은 계속해서 찜질방을 왔다리 갔다리 하며 완벽한 쌩얼로 변신해가요. 찜질방에 온 후 그동안 모르고 있던 걸 너무나 많이 알게 돼 머리가 복잡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여친을 조르고 졸라 그만 가기로 결정해요. 남자는 또 여친이 늦게 나올 게 걱정돼 아예 시간을 정하고 만나자고 해요. 30분 후에 만나는 게 어떠냐고 하자 여친은 그게 말이 되냐고 따져요. 적어도 1시간은 필요하대요. 30분이면 씻고 옷 갈아입고 남는 시간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왜 말이 안 되나 몰라요. 어쩔 수 없이 1시간 후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요. 1시간 꼭. 남자가 시간에 맞춰 찜질방을 나와요. 역시나 여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찜질방 입구엔 온통 여친을 기다리는 남자와 와이프를 기다리는 남편, 할머니를 기다리는 할아버지만 가득해요. 얼굴엔 짜증나 돌아버리겠다는 표정이 역력해요. 도대체 여자들은 저 안에서 뭘 하고 있길래 매번 늦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할 일이 많은 건지 아니면 남자를 약올려 죽이려는 계략인지 무지하게 궁금해요. 다음은 여자의 찜질방 이용 방법이에요. 오늘은 친구들과 미리 약속한 촉촉탱탱 보들보들 피부 만들기를 위한 찜질방 데이예요. 찜질방에 간다는 것은 같이 목욕을 하며 알몸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절친과 가는 것이 포인트예요. 찜질방에 도착해 계산을 하고 주인 아줌마께 수건과 찜질복을 배급받아요. 그런데 헐, 아줌마가 사이즈를 스몰 아닌 미디움을 줬어요. 기분이 확 잡쳐요. 거기다 친구들한텐 스몰을 줬어요. 옷을 두껍게 입어서 그렇지 얘들보다 훨씬 날씬하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자신에게 미디움은 너무나도 커 무지막지하게 헐렁하다는 걸 아줌마가 알아듣도록 충분히 어필한 후 찜질복을 스몰 사이즈로 교환해요. 탈의실에 들어온 여자는 옷을 벗으며 찜질방 전용 속옷으로 갈아입어요. 달궈질 염려가 없는 와이어 없는 브라, 땀에 절어도 금방 마르고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는 면 팬티가 그것이에요.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하니 위아래가 한 세트에다가 좋은 브랜드도 달고 있는 것이어야 해요. 옷을 입으며 은근슬쩍 친구들의 몸을 살펴요. 헐, 친구 지지배가 안 본 사이에 뱃살이 없어졌어요. 살쪘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역시나 다 거짓부렁이었어요. 여자는 찜질방에서 땀을 바가지로 흘려 뱃살을 없애리라 다짐해요. 찜질방 옷을 입는데 너무나 못생긴 디자인이 걸려요. 찜질복을 리폼해요. 소매를 2번 정도 접어 팔뚝살을 얇아 보이게 만들고 바지도 한 번 접어 올려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해요. 폭풍간지 찜질복으로 변신했어요. 찜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바싹 말리는 것은 필수예요.
젖은 머리로 뜨거운 찐가마에 들어간다면 여자의 소중한 머리카락들은 모두 윤기 없는 빳빳한 빗자루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와 왔다면 생얼 철벽 커버 메이크업을 시공할 테지만 친구와 왔으니 이 과정은 생략하기로 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여자는 라커룸에서 중간중간 간식을 사 먹을 약간의 돈을 챙겨요. 만약을 위해 조금 더 챙겨요. 핸드폰은 열을 받으면 폭발한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되지만 가져가기로 해요. 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을 두고 갔다간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껏 찜질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소중한 핸드폰이 상할 수 있으니 수건으로 돌돌 말아 보호해요. 마지막으로 밖에서 사온 간식을 몰래 챙겨 찜질방으로 들어가요. 찜질방에 입성한 여자는 찜질방 전체를 스캔해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요. 불가마의 앞자리, 탕의 입구, 매점 근처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해요. 오락실과 가까운 자리는 초딩들이 많아 시끄러워요. 이상한 시선을 쏘는 아저씨들이 많은 곳도 피해요. 아싸라비아, 한적하면서도 기댈 수 있는 기둥 앞자리가 비었어요. TV까지 볼 수 있는 명당 중 명당이에요. 여자는 친구 한 명을 재빠르게 보내 자리를 맡아내요. 깔판은 있는 한껏 많이 집어들어요. 비닐 베개보단 목침을 선택해요. 여자는 자리로 가서 최대한 넓게 영역을 표시해요. 동물들이 소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듯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품을 놓아둠으로써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여자와 친구들은 가지고 온 수건으로 찜질방 최고 간지 스타일 양머리를 만들었어요. 남은 수건 하나는 땀 닦는 용으로 목에 걸쳐요. 이로써 찜질방을 안방처럼 드나드는 찜질방 매니아의 아우라가 완성됐어요. 양머리가 완성되면 화려한 조명을 찾아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셀카로 온몸을 불살라요. 미소 짓는 양머리 시스터즈, 울상 짓는 양머리 시스터즈, 계란을 볼에 품은 양머리 시스터즈 등등 20장 정도만 간단히 찍기로 해요. 하지만 쌩얼임을 감안해 손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찍는 센스는 있지 않아요. 셀카 타임이 끝나면 본격적인 찜질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분 보충을 위해 몰래 싸온 과일을 먹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안 먹는데요. 여자는 이건 단지 수분 보충일 뿐이며 살에는 관련이 없다고 설득해 친구 입에 귤을 쑤셔 넣어요. 먹을 걸 혼자 먹는다는 건 여자 사전에 없는 일이에요. 왠지 같이 먹어야 살이 덜 찌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위장을 상큼하게 채우고 나면 남은 간식은 아무도 접근 못하게 꽁꽁 싸매 기둥 옆에 기대 놓아요. 이제 여자는 찜질방 투어를 시작할 본격 준비에 돌입해요. 손에 핸드크림을 잔뜩 바른 후 비닐 장갑을 껴요. 발에는 발 전용 크림을 바른 후 뽀송뽀송한 귀여운 수면 양말을 신어요. 더운 곳에 들어가면 찜질과 동시에 피부팩이 될 것이에요. 여자와 친구들은 먼저 들어갈 찐가마를 정하기로 해요. 약초방, 게르마늄방, 종류석방, 어떤 방을 들어갈까 생각하다 가마 앞에 붙어있는 온도를 참고해요. 너무 높으면 살들이 견뎌낼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낮으면 땀이나 노폐물이 밖으로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중간 온도쯤 되는 황토방으로 들어가기로 해요. 원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치 이 공간을 우리가 빌린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여자와 친구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요. 후끈하게 밀려오는 온기에 벌써부터 땀이 맺히며 살이 쫙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세를 몰아 가부좌를 틀고 손을 양옆으로 쭉 뻗은 후 살벌하게 흔들어줘요. 왠지 운동 효과가 배가 되는 기분이에요. 팔털기를 지속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수다는 남 걱정이 주를 이루어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모두를 걱정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 이러다간 상체살만 빠져서 하체 뚱뚱이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땀이 잔뜩 쩔어 있을 것 같은 목침 위에 수건을 깔아 나만의 베개를 완성한 뒤 누워요. 친구들과 나란히 다리를 벽에 올린 채로 누워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스트레칭을 해주며 아까 다 못 마친 남 걱정을 마저 해요. 그때 아줌마들이 가마 안으로 들어와 엄청난 목소리로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는지 수다 내공이 30갑자는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든 여자와 친구들은 나가자고 눈빛을 교환하고 나와요. 황토방에서 나오면 곧바로 얼음방으로 향해요. 노폐물을 쏟아내느라 입을 활짝 벌린 모공들을 얼른 수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모공이 수축할 시간을 주는 동안 양손으로 볼살을 위로 쓰다듬듯 쳐주며 볼살 리프팅을 시작해요. 중력 때문에 처진 볼살이 정신을 바짝 차려 다시 위로 올라붙게 도와주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쉬지 않고 못다한 남 걱정을 계속해요. 몸이 으슬으슬 춥기 시작해요.
다시 밖으로 나가요.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요. 땀을 흘렸더니 온몸이 나른하고 정신마저 멍해져요. 이럴 땐 간식을 먹어줘야 해요. 찜질방의 최고 인기 먹거리 맥반석 계란과 얼음동동 식혜를 사와요. 찜질방 계란은 쫄깃한 맛이 집에서 삶아온 계란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거라 믿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 계란 껍질이 산처럼 쌓였어요. 도대체 몇 개나 먹은 건지 세기도 무서울 정도예요. 칼로리가 걱정돼요. 땀으로 겨우 뺀 살이 다시 와서 달라붙는 것 같아요.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는 냉녹차를 사와요. 여자는 냉녹차를 한 손에 들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땀을 빼기 위해 조금 높은 온도의 방으로 들어가요. 땀을 빼고 나와요. 땀을 빼고 나니 허기져요. 꼬맹이가 먹는 핫바가 눈에 들어와요. 여자와 친구들은 핫바는 단백질이라 살이 찌지 않는다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해대며 핫바를 사 먹어요. 먹고 나니 또 걱정이 돼요. 다시 더 높은 온도의 방으로 들어가요. 땀을 빼고 나와요. 땀을 빼고 나니 또 허기가 져요. 이제 간식이 아닌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 철분과 미네랄을 제공해주는 찜질방의 찰떡궁합 미역국을 먹어요. 미역국은 몸에 좋은 거니 살과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밍밍한 미역국만 먹다 보니 느끼해요. 메뉴판에 제육볶음이 땡겨요. 고기보다 양파가 더 많이 나오는 제육볶음이지만 그래도 망설여져요. 하지만 여자는 1인분을 시켜 셋이 나눠 먹으면 먹는 고기 양은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양파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능이 있으니 제육볶음을 먹는 게 더 살이 빠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자기야. 제육볶음을 시켜요. 한바탕 땀 빼기와 섭식의 순환 반복을 마치고 나니 의자가 두들겨주는 규칙적인 안마를 받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런 저렴한 매너를 가진 사람들을 봤나 돈도 안 내고 안마 의자에 드러누워 자고 있어요. 깨우고 싶지만 괜히 건드렸다 화를 당할까 싶어 포기해요. 친구들과 남 걱정이나 계속해야겠다 생각하고 자리에 눕는데 어디선가 지진이 난 듯한 굉음이 울려요. 돌아보니 웬 아저씨가 찜질방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정말 저렴한 매너를 가진 아저씨예요. 허걱, 아저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상상하고 싶지 않은 부위를 벅벅 긁어요. 시력이 상실되는 느낌이에요. 시력 보호를 위해 친구들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산소방에 들어가 한숨 자기로 해요. 그런데 젠장, 또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어요. 분명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로 겹쳐진 바퀴벌레 한 쌍이 굳이 좁은 곳에 들어가 누워있는 꼬라지를 보고 만 것이에요. 여자는 조그맣지만 바퀴벌레들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공공장소에서 꼭 저래야 되냐며 눈치를 주고 지나친 애정행위를 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라고 쓰여진 경고문을 괜히 소리내서 읽어요. 진짜 부러워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친구들과 늘어지게 한숨 자고 일어나니 이제 슬슬 찜질방 투어를 마칠 시간이에요. 왠지 아쉬워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온도가 높은 불안증막으로 들어가요. 익어야 돼. 곧 여자는 찜질방과의 이별이 아쉬운 듯 온몸의 땅구멍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나와요. 이로써 촉촉탱탱 보들보들 피부 만들기를 위한 찜질방데이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어요. 더 하면 늘어질 거야. 여자와 친구들은 찜질방에서 흘린 땀을 기리기 위한 만찬의 메뉴를 삼겹살로 확정하고 찜질방을 나서요. 땀 많이 빼. 땀 흘린 후에 먹는 삼겹살은 살이 안 찐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말이야? 역시 근거는 없어요. 알바나지. 가자. 범생이 탐구 생활이에요. 고3 언니들이 수능 전쟁을 마친 뒤 봉사활동을 핑계로 슬금슬금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제 진정한 고3은 너희들이라며 지금부터 쌍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하래요. 고3이 된 범생은 엄마 친구 자식들은 누구나 간다는 스카이를 목표로 삼고 고3 수능 레이스의 계획을 세우기로 해요. 범생이의 못 먹어도 수능 만점 퍼펙트 플랜이에요. 막상 계획을 세워놓으니 벌써부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똥줄이 타요.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고3 전용 능률 쑥쑥 집중력 만빵 책상 만들기예요. 책상 앞에는 여자의 꺾을 수 없는 공부 의지가 담긴 지금 자며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라는 문구를 써붙여요. 출제 확률이 높은 수학 공식들과 영어 단어들은 컴퓨터, 침대, 벽, 천장, 거울, 식탁, 냉장고, 책상 등등 눈이 닿는 모든 공간에 덕지덕지 붙여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이때 똑똑 조심스런 노크 소리가 들려요. 엄마예요. 엄마가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맑아야 한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래요. 이때 밉상진상 대딩 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저 사악한 언니가 틀어놓은 TV 소리가 거슬려 공부를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자 엄마는 정광석화처럼 뛰어나가 언니의 등짝을 갈기며 지금 고사님이 공부 중이신데 감히 텔레비전을 키다니 미쳤어. 라고 소리질러요. 완전 쌤통이에요. 고3의 가족은 모두가 고3이에요. 고3 범생이의 하루는 뇌를 활발히 해주는 탄수화물,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일을 골고루 먹는 아침 식사로 시작해요. 시간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니 충분히 먹어줘요. 살이 쪄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모르나 대학 가면 다 빠진대요. 학교에 도착하면 우등생의 지정석, 앞에서 두 번째 줄 중앙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요. 첫 번째 자리보단 나서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면서 선생님과 눈빛 교환이 잘 되니까요.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세상에 선생님과 나 단둘이만 남은 것 마냥 필사적으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동시에 손은 끊임없이 움직여 선생님 말씀 토시 하나까지 모두 필기하는 범생이 신공을 펼쳐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 쪼르르 달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질문해야 선생님과 친해져 1대1 공부도 받고 공짜 문제집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체육 시간 역시 운동은 집어치우고 100% 공부를 위해 활용해야 해요. 그날이다, 감기에 걸렸다, 평발이라 못 뛴다 등등 재치 만점의 뻥을 까요. 낮에 많이 움직이면 밤에 졸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운동하는 사이 여자는 짬이 나면 금속 이온화 경향 서열을 외워요. 칼카나마 아라천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외워도 헷갈리는 원소 주기율표 20번은 초딩 시절 배웠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에 맞춰 수헬리베 붕탄질 산플레 나노 알규 이낭야마 칼슘 맞춰 부르며 외워요. 아브라카타브라보다 더 효과 있는 대학 합격 주문이에요. 학교 공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또 공부를 해요. 포근한 침대가 나에게 손짓하며 한 번만 누워봐. 라며 나를 유혹해요. 잠깐 머리만 붙여도 피로가 한 방에 싹 가실 것만 같지만 한 번 누웠다간 0.1초도 되지 않아 딥슬립에 빠질 것이 분명해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 눈 밑에 파스 바르기 신공을 펼쳐요. 눈이 메어 눈물이 터져 나와요.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에 짜증과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하며 서러움이 밀려와요. 고3이라는 이유로 빅뱅 오빠들의 콘서트도 가지 못했어요. 벙벙한 간지 안 나는 교복 스커트도 2단 정도 쿨하게 잘라버리고 주름을 꼼꼼히 박음질에 통을 줄여서 센스 만점 쭉쭉빵빵 샤방샤방 간지 교복 스커트로 리폼해 입고 싶어요. 그것을 입고 빅뱅 오빠들의 콘서트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고3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것만 같아요. 당장이라도 가위를 들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경쟁자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요. 그딴 생각은 그냥 수능 끝나고 하기로 해요. 첫 번째 모의고사 날이에요. 범생이는 모의고사를 대비해 몇 날 며칠 동안 하얗게 날밤을 까며 공부해왔지만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젯밤 공부 한 개도 못하고 깜빡 잠드는 바람에 완전 망했어. 작전을 펼쳐요. 그러자 친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공부를 안 한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10시간 TV 본 친구, 남친과 영화를 봤다는 친구, 오늘이 모의고사 날이란 걸 잊고 있었다는 친구, 이런 여우 같은 계집애들 다 뻥이 분명해요. 머리 안 감은 꼬락선이나 턱까지 내려와 헤어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다크서클만 봐도 알겠어요. 얘들도 어젯밤 밤새 공부한 것이 분명해요. 시험이 끝나면 또다시 너나 할 것 없이 망쳤다며 난리 부르스를 추기 시작해요. 밀렸었네, 시험 범위를 착각했네 등등.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고도 남을 명령기예요. 한국 영화의 미래는 아주 밝아 보여요. 며칠 후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너무 떨려 차마 열어볼 수가 없어 일단 반 친구들의 성적 상황에 대해 스캔하기 시작해요. 1등을 하는 착하지만 재수없는 친구가 성적표를 확인하자마자 짜증을 부려요. 자기가 채점했을 땐 2개 틀렸었는데 3개나 틀렸대요. 저렇게 재수없기도 힘들어요. 범생이와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성적표를 확인하자마자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해요.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봐요. 안쓰럽긴 하지만 아싸 가오리, 왠지 경쟁자를 한 명 제낀 듯해 은근히 기분 좋아요. 자, 이제 자신의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이에요. 허걱, 이런 우라질 브라질 말미잘 레이션.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는 성적이에요. 좌절 곱하기 의욕 상실의 상태에 빠져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시험날 머리를 감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요. 징크스가 생긴 것이에요. 다음부턴 절대 세수도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고 맹세해요. 어느덧 여름방학이에요. 방학엔 스카이 안정권 점수 만들기에 돌입해요. 이번 작전은 새벽에 학교에 왔다가 별 보며 돌아가는 학교의 사리리라따 작전이에요.
학교에는 고3 수험생의 필수품, 쪽잠을 위한 아로마 수면 베개, 담요, 삼디다스 슬리퍼, 완전 살림이 차려져 있어요. 전쟁이 나도 몇 달은 끄떡없을 지경이에요. 이때 교복의 단추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뜯어져요. 장시간의 작업과 잦은 야식으로 인해 늘어난 살을 작고 연약한 단추가 견디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몸만 초록색으로 변하면 헐크 소리 듣기 딱 좋아요. 하지만 이런 굴욕적인 비만과 고3의 고질병 변비와 피부 트러블은 대학만 가면 몽땅 해결될 것이에요. 엄마는 대학만 합격하면 피부과 시술과 성형외과 시술이라도 시켜주겠다 공약했어요. 공증이라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믿기로 해요. 그냥 믿자. 이때 나보다 모의고사 점수 10점이 높은 지지배가 코피가 터지는 일이 발생해요. 저 지지배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코피까지 터지는 걸까 생각하니 왠지 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코피를 쏟은 친구만 대학에 가고 나는 똑 떨어질 것 같아요. 또다시 자신감 게이지가 바닥을 쳐요. 재수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재수없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이제 스카이가 아니라도 좋으니 서울에 있는 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범생이는 공부로 지쳐있는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요. 자신감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신감을 만빵 회복시켜줄 난이도 최하 문제지를 풀기 시작해요. 빛의 속도로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내고 심지어 정확하기까지 해요. 오예, 난 천재가 분명해요. I'm so hot. 난 너무 잘났어요. I'm so cool. 난 너무 머리 좋아. 범생이 여자는 스카이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되며 다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됨을 느껴요. 이때 아이돌 그룹 탑스타 A양이 수능도 없이 여자가 그토록 원하는 K대에 수시 입학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공부 한자 하지 않고 대학문을 땅 짚고 헤엄치듯 넘는 아이돌 지지배가 절대 비호감으로 느껴지며 이렇게 공부해봤자 뭐하나 인생 무상 허무함이 밀려와요. 나도 공부를 하지 말고 연예인이나 할 걸 그랬어요. 수능이 70일 남았어요. 여자는 수능 막판 스파트, 오답노트 만들기와 약점 보완 단계로 진입해요. 오답노트는 흘렸던 문제를 예쁜 노트에 오려붙인 뒤 색색의 볼펜과 형광펜으로 나만의 맞춤 참고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꾸만 좀 더 이쁘게 좀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 쳐요. 잠시라도 공부에서 해방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고3이 된 뒤 공부 빼고는 뭐든 다 재밌어요. 선생님이 들어와 기쁜 소식이 있다며 이번 수능이 쉽다는 평가가 나온 신문 기사를 보여줘요. 그러니 공부 못하는 애들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래요. 헐,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비보 중에 비보예요. 지금까지 이 약물고 공부했는데 너나 나나 다 잘 볼 수능이 될 거라 생각하니 짜증이 솟구쳐 올라요. 쉽게 내고 싶으면 내년부터 쉽게 내라고 교육부에 청원이라도 내고 싶어요. 가뜩이나 짜증이 나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교육방송을 깜빡하고 녹화하지 않은 초특급 실수를 저질렀어요. 범생이는 엄마에게 내가 엄마 때문에 대학에 못 가도 상관없는 거냐는 막말을 던지며 그동안 몰아놨던 공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잔뜩 몰아 한 방에 엄마에게 화풀이를 해요. 화를 내자마자 범생이는 이제 내가 네 년의 밥이냐? 그렇게 유세 떨려면 공부하지 마. 라는 엄마의 분노 융단 폭격을 예상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까 생각하는데 엄마가 수험생 딸 하나 제대로 보필 못해줬다며 미안하대요. 사실은 오늘 네가 먹을 보약을 데우느라 깜빡 잊었다며 엄마도 아빠도 안 먹는 보약을 건네줘요. 엄마에게 신경질 낸 것이 죄송해 온몸에 땅구멍이 다 입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수능이 30일 앞으로 오면 실전 수능 모드로 돌입해요.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수능형 인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공부 과목은 수능 시험 시간대에 맞추어 아침에는 언어 수리를 공부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과탐과 외국어를 공부해요. 문제를 풀 때도 초시계를 옆에 두고 한 문제에 1분 이상의 시간이 들지 않도록 연습해요. 수능 전날이 되었어요. 친척들과 선후배들,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언니 친구 할 것 없이 모두 엿과 찹쌀떡을 가지고 왔어요. 다들 잊지 않고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는데 점점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라는 말이 내일 시험을 망치면 인생을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해요. 마지막 정리로 수능 예상 문제를 콕콕 집어주는 교육방송 선생님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며 끝인사를 해요.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요. 이 모든 고생이 내일로 끝이 나는 게 속이 시원하다가 다시 고3 처음으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복잡한 마음이에요. 울먹이는 나에게 엄마는 대학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거래요. 나보다 더 고생한 엄마를 생각하니 부담은 배가 돼요. 좋은 컨디션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밥 먹듯이 외우던 원소 주기율표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내일 수능에 이 문제가 꼭 나올 것만 같아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나 오답노트에 정리해뒀던 원소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외워요.
외우고 또 외워도 내일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과 걱정이 쓰나미가 되어 여자를 괴롭혀요. 수능 아침이 되었어요. 여자는 아침 일찍 수능 시험장 분위기에 적응하러 수험장으로 떠나요. 옷은 춥거나 더울 수 있으니 얇은 옷을 많이 껴입는 게 좋아요. 도시락은 평소에 늘 먹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하고 가방에는 여러 가지 책이 아닌 꼭 봐야 하는 오답 노트와 교과서만 몇 권 챙겼어요. 머리는 아무리 떡이 져도 절대 감지 않아요. 감으면 공부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집안 식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집에서 나서는데 엄마가 품 안에 엿을 챙겨 따라 나와요. 아마 시험을 보는 사이 내내 교문 앞에서 기도를 하려나 봐요. 다음은 여자의 버스 이용 방법이에요. 여자가 친구 모임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이어폰을 귀에 꼽아요. 이것은 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니 말도 걸지 말고 절대 귀찮게 굴지 말라는 표시예요. 손에는 버스카드와 각종 할인카드, 적립카드, 쿠폰만을 따로 모으는 예쁜 카드 지갑을 들고 있어요. 아까부터 버스를 기다렸는데 다른 버스는 다 오고 여자가 타려는 버스만 오지 않아요. 슬슬 짜증이 나요. 이때 여자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버스를 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서울 시내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굉장한 불만감을 느끼는 동시에 왠지 오늘은 머피의 법칙의 연속일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요. 드디어 여자가 탈 버스가 왔어요. 한참 만에 온 버스에 올라타 슬쩍 기사 아저씨를 째려봐요. 아저씨는 여자가 째려본 걸 눈치도 못 채지만 이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예쁜 카드 지갑을 단말기에 대 삑소리가 나면 재빨리 앉을 자리를 스캔해요. 이때 피부 최대적인 자외선이 내리쬐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온풍기 바람은 쐬지 않아도 돼 피부에 자극이 없는 통로 쪽 자리가 생겼어요. 심지어 옆좌석에는 엉덩이가 작아 둘이 앉아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은 빈약하게 그지없는 여자가 앉아 있어요. 천천히 자리로 다가가요. 이런 씨, 갑자기 어딘가에서 못생긴 가방이 날아온과 동시에 안면 철판 아줌마가 달려와 낼름 앉아버렸어요. 순간의 방심이 화를 불렀어요. 아줌마는 무적이라는 걸 잊어선 안 돼요. 하지만 여자는 앉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재빨리 버스 안을 다시 스캔해요. 삐까! 저기 곧 내릴 듯한 액션을 취하는 여자가 보여요. 여자는 재빨리 눈망울이 커 콧사슴을 닮은 여자의 앞자리를 선점해요. 자꾸만 창문 밖을 두리번거리고 지갑까지 꺼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 내릴 것이 확실해요. 혹시라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경쟁자의 눈빛이 느껴지면 앉아있는 꽃사슴녀를 감싸듯 양쪽 손잡이를 잡으며 내 영혼은 이미 이 자리에 착석했으니 꿈 깨쇼. 라는 단호한 의지를 어필해요. 그 후 꽃사슴녀가 내릴 때 여자가 앉기 쉬운 방면으로 길을 살짝 터주면 그 자리를 득템할 수 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곧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요. 그런데 멍미, 곧 정거장에 도착한다는 방송 안내에도 꽃사슴녀는 지갑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여자를 약올려 죽일 작정인가 봐요. 괜히 사람 맘만 들뜨게 하고 내리지는 않는 저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꽃사슴녀가 초절정 비호감 막장 불려시로 보여요. 이때 버스가 좌회전을 하자 버스로 비춰지는 자외선의 방면이 달라져요. 저 자외선이 버릇없는 막장 불려시에게 액기스로 모아져 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이때 드디어 자외선과 온풍기 바람이 없는 안락한 자리가 나타나요.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어요. 재빨리 다가가 라이벌보다 엉덩이를 먼저 들이넣어 착석해요. 평소 달리기 실력은 꽝이지만 자리를 맡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재빨라지는 초능력을 발휘해요. 자리에 앉은 뒤 입고 온 미니스커트가 올라가면 가방에서 가디건을 꺼내 무릎 위를 덮고 가방으로 가리는 조신함도 잊지 않아요. 여자는 무심한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는 척하며 옆자리 여자의 패션을 스캔해요. 여자의 무릎 위에 가방이 눈에 띄어요. 명품을 가장하고 있지만 다금질의 상태를 보아하니 짝퉁이 확실해요. 난 지난 여름에 산 네 가방이 짝퉁인 걸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아요. 이때 옆자리의 짝퉁 가방녀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요. 절대 관심은 없지만 자꾸 시선이 짝퉁녀의 휴대폰으로 향하고 어느새 눈은 문자를 읽고 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킥킥. 남친이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해요. 여자는 속으로 다른 여자랑 놀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지 하며 고소해해요. 짝퉁 가방녀가 시선을 의식했는지 슬쩍 여자를 돌아보면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거울 삼아 앞머리를 정리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척해요. 진짜 더럽게 눈치 주네요. 이제 문자 구경도 못하고 심심해 죽을 지경인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여자의 달팽이관을 자극해요. 뭔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분명해요. 자꾸만 그쪽으로 귀가 쏠리고 관심이 가요. 남편 욕, 시댁 욕, 옆집 아줌마들 욕하는 아줌마의 수다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다가 그만 아줌마의 이야기에 빵 터지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내 인연 우리 말을 엿들은 게야 라는 눈빛의 레이저를 여자의 뒤통수에 쏘아대요. 여자는 민망함을 이겨내기 위해 일단은 눈을 감고 못 들은 척 쌩까요. 잠시 후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신을 움찔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모션을 취해요. 아마 잠이 들었었나 봐요. 무지하게 모양 빠지는 순간이에요. 여자는 이 민망한 순간을 누군가 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빠르게 살펴봐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어느새 옆자리에 앉아있던 짝퉁녀가 사라지고 배불뚝이 아저씨가 나의 다리를 슬쩍 훔쳐보고 있어요. 여자는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나의 다리와 자는 모습을 몰래 염탐했을 아저씨를 상상만 해도 불쾌해 죽을 것만 같아요. 재빨리 엉덩이를 바짝 사이드 쪽으로 빼고 등을 돌려 아저씨의 음흉한 시선에 대한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아까 버스가 안 올 때부터 예상되어 있던 최악의 상황이라며 오늘의 일진을 한탄하고 있는데 와우, 이 불쾌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초절정 꽃돌이가 버스에 타요. 명품 지갑을 뒷주머니에서 꺼내 버스카드를 찍는 모습이 간지가 잘잘 흘러요. 꽃돌이가 여자 쪽을 향해 걸어와요. 이 배불뚝이 비호감 아저씨가 옆에 앉아있어 저 훈남이 여자 옆으로 오지 못해요. 이 아저씨가 전생에 나랑 무슨 왼수를 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결국 여자가 내릴 정거장에 거의 다 도착하고 말았어요. 여자는 내릴 정거장 한 정거장 전쯤 일어나 내리는 입구에 서서 어여쁜 카드 지갑을 꺼내 단말기에 찍어요. 그리고 방금 탄 명품 지갑을 쓰는 훈남을 촉촉하게 바라보며 저 이번에 내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는 못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버스 이용 방법이었어요. 동창회 참석편. 먼저 남자의 초등학교 동창회 참석편이에요. 남자가 설레는 얼굴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2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글쎄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해볼게 하며 바쁜 척했지만 이후 모든 스케줄을 동창회에 맞춰놨어요. 냉큼 오케바리를 외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초딩 때 죽고 못 살던 친구 녀석들 생각도 나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얼굴은 더욱 착한 첫사랑 지지배도 생각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을 계기로 첫사랑 지지배와 운명처럼 사랑이 싹터 결혼까지 하는 상상도 해봐요. 남자가 두근대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동창회 장소로 들어와요. 이미 여러 친구들이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남자 녀석들은 초딩 때 얼굴 그대로 늙어버린 듯해 다 알아보겠는데 여자애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화장 기술과 성형 기술 덕에 동창회 아니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예요. 오랜만이라 무지 반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왠지 모를 어색함에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에요. 말도 안 나오고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따로 앉아 있었나 봐요. 남자도 대세를 따라 남자 녀석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 야, 이 삐리리들 안 죽고 살아있었구나 하며 반가운 척을 해요. 반가운 척을 하고 나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다 다들 뭐하고 사냐며 대화에 물꼬를 터요. 그러자 동시에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기 시작해요. 이런 오 마이 가자미 불의옥잠 요놈은 대기업 과장 저놈은 중소기업 사장 지질하기가 한이 없던 상지질이 녀석은 회계사래요. 다 잘 나가요. 남자는 아직도 평사원인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너 뭐하고 사냐? 사나이 갑바가 있지 남자도 절대 밀릴 수 없어요. 남자는 마침 명함이 똑 떨어졌다며 자신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차장이며 부장 자리도 이미 예약된 상태라 뻥까요. 어쩌면 저 녀석들도 뻥까는 걸 수도 있으니 양심의 가책 따윈 개나 줘버리기로 맘먹어요. 누가 잘 나가나 타임이 끝나자 화제가 재테크로 옮겨가요. 한 놈이 자신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대요. 자기 집도 없는 남자에게 부동산 투자는 남의 일이에요. 한 놈은 펀드에 막차를 탔다 반에 반토막이 났대요. 반에 반토막이라도 날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후로도 주식이네 베트남 쥐포배 투자가 전망이 좋네. 지들끼리 신나서 재테크 난상 토론을 해대요. 하지만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남자는 대화에 끼어들 수조차 없어요. 옛날엔 맥한더 부이랑 태권 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에 대해 토론하고 가가멜이 파파스머프를 잡아갔다며 울고 짜고 동키의 불꽃슛을 연마하겠다며 생쇼를 하던 녀석들이 이젠 완전 아저씨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웬 놈이 남자를 향해 다가오며 저팔돈이라는 망언을 퍼부어요. 뭐 저런 우라질 레모네이드 같은 시키가 있나 싶어 쳐다보는데 헐, 초등 시절 남자가 무지하게 괴롭혔던 친구 녀석이에요. 소처럼 생긴 데다 코를 잘 빨아먹어 콧발소라 불리는 아주 왜소하고 연약하고 순했던 녀석이에요.
반가움에 일어나 악수를 해대며 야 콧발소 이시키 반갑삼 하는데 이런 제길슨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이시키 키가 훌쩍 자랐어요. 운동을 많이 했는지 손아귀 힘도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 얼굴까지 훈남이 됐어요. 예전에 알던 콧발소가 아니에요. 콧발소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테이블에 차키를 올려놓으며 겉옷을 벗어요. 헐, 차키가 반짝반짝 광이 나고 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다 콧발소 손목에 자리 잡은 삐까번쩍한 시계의 번쩍임에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이시키 진짜 잘 나가나 봐요. 살짝 기분이 다운되고 콧발소라 불러서도 안 될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감돌며 이유 없이 배도 살짝 아파와요. 뭐하고 사냐고 묻고 싶은 생각도 싹 가셔요. 물어보나 마나 승승장구 해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일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물어보질 않자 이시키가 자기 성공담을 입가에 하얗게 침까지 고여가며 떠들어대요. 예전 같으면 잘난 척 하지마 시키야 하며 말을 끊었겠지만 지금은 절대 말 끊을 용기가 나질 않아요. 얘는 거침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정도로 잘 나가니까요. 예전에 남자가 한마디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녀석인데 이렇게 역전을 당하다니 자신은 그동안 뭘 했나 싶어 입맛이 써요. 어깨에 힘이 쭉 빠진 남자는 또다시 술만 퍼대요. 다들 술이 몇 잔 돌자 입이 터지기 시작하며 초딩 시절 추억을 떠들어대요. 말뚝박기 하다 다리 부러진 사건, 똥침 맞고 기절했던 사건, 여자임에도 엄청난 덩치와 곰 같은 힘을 가져 헐크라 불린 여자아이에게 아이스케키를 시도했다 아구창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뻔한 사건 등등 끝도 없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그때 웬 이쁜이가 다가와 형도나 반갑다 하며 아는 척을 해요. 이런 젠장 된장 두반장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애를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환장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야 너 많이 예뻐졌다 하며 절대 이름은 부르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요. 재밌게 놀아? 이쁜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난 후 남자는 옆자리에 있는 친구에게 저 처자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헐크. 옥스 언빌리버블 버블 제가 바로 헐크래요. 운동회가 열리면 달리기서부터 씨름까지 싹쓸이를 하고 주먹으로 이웃 학교까지 원정을 다니던 여자 시라소니 헐크가 변신해 초절정 이쁜이가 되다니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헐크의 변신을 보고 나자 남자는 초딩 때의 첫사랑 이쁜이 중에 이쁜이 일명 깜찍이의 소식이 궁금해져요. 그러자 친구 놈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켜요. 친구 녀석의 손가락을 눈으로 따라가는데 이런 세렝게티 개코 원숭이 요거트 퍼먹는 시츄에이션. 남자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이쁘디 이쁜 깜찍이는 어디로 가고 음식을 빨아들이듯 섭취하고 있는 헐크가 보여요. 그토록 이쁘고 참했던 깜찍이가 헐크가 되어버렸어요. 헐크가 깜찍이가 되고 깜찍이는 헐크가 되다니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건가 봐요. 남자는 오늘을 계기로 깜찍이와 운명처럼 재회해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상상을 했었지만 그냥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기로 해요. 운명 따윈 애초에 믿지도 않았거니와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거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동창회가 끝날 시간이 됐어요. 다들 아쉬워하며 다음에 또 보자를 연발해요. 그런데 그때 재수없는 콧발소 녀석이 2차를 가재요. 자기가 풀코스로 완벽하게 쏘겠다며 큰 소리를 쳐요. 남자는 공짜 술이면 자다가도 뛰어나가는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술맛이 당기지 않아요. 남자는 내일 사장님과 임원들 앞에서 할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다는 그럴싸한 뻥을 까고 자리를 떠요. 절대 배가 아파서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배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무지 많이 쓰려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 반갑고 즐거웠지만 그 옛날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일상과 현실에 찌든 어른이 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요. 다음은 여자의 여고 동창회 참석편이에요. 여자가 동창회 맞이 럭셔리 엘레강스 로맨티시즘 판타스틱 드레시 의상을 4시간째 찾고 있어요. 동창회의 의상 선택은 웨딩드레스만큼이나 중요해요. 여자는 이 의상으로 동창들을 만나지 못했던 세월의 인생을 평가받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동창회 의상 컨셉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면서도 노티나지는 않는 자유로운 영혼 컨셉트예요. 의상 선택을 모두 마친 여자는 핸드폰을 열어 동창회 예상 참석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스캔하기 시작해요. 기억을 더듬어 고교 시절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혹시라도 핸드폰 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해요.
약 5년간을 연락 두절 쌩까던 친구예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면 여자는 목소리를 죽고 못 사는 베스트 프렌드로 세팅한 뒤 지집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너무한다 라는 선빵을 날려요. 이때 오 마이 가가멜, 여자의 고등 시절 최대 라이벌이자 왼수 선아 지지배가 동창회에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어요. 여자는 전의에 불타 다시 한번 미모 동창생 1위를 다짐하며 언니가 아껴둔 명품 마스크팩을 붙이며 잠들어요. 동창회 당일이에요. 동창회 시간은 7시지만 여자는 아무리 한가해도 동창회에 절대로 먼저 가지 않아요. 동창회 시간 1시간쯤이 지나면 여자는 어젯밤 섭외해둔 친구에게 도착했어 라는 문자를 보내요. 이제 막 도착했대요. 여자는 누가 참석했나 사전 조사를 해요. 미처 기억해내지 못한 고등 시절 왼수가 나타나 있을지 모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여자는 동창회 시간 1시간 반가량이 지난 후 도착했어요. 여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두 손을 잡고 방방 뛰며 반가움을 표현해요. 이때 멀티플레이어 여자의 안구는 친구들의 패션과 친구들의 얼굴을 스캔하며 친구들의 그간 인생과 얼굴의 튜닝 정도를 살펴요. 동시에 여동창회 기념 칭찬 폭주 릴레이를 시작해요. 너 얼굴이 10대 때 그대로야.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등등을 연발하며 그동안 무심했던 세월의 벽을 허물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센스를 물 말아먹은 지지배가 여자가 던지는 칭찬을 꿀꺽 먹고 칭찬을 갚지 않아요. 이 지지배의 이기적이고 얄미운 성격은 아직도 못 고쳤어요. 이때 여자는 얄미운 친구에게 과거사 폭로 어택을 가해요. 수학시험 컨닝했다 빵점 맞은 얘기, 날라리 오빠와 사랑에 빠져 엄마에게 머리 깎일 뻔한 얘기, 숨기고 싶은 과거사를 다 옛날 얘기잖아, 웃자고 하는 얘기지 라고 포장해 보복해요. 칭찬과 과거사에 대한 화제가 모두 떨어지면 여자들은 자신의 근대사 고민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해요.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 나 잘 나가는 직장인이야 라는 자랑이에요. 남친네 어머님이 자꾸 결혼하래서 미치겠어. 나 이쁨 받는 여자친구야 라는 자랑이에요. 나이 먹더니 나이살이 찌나봐. 얼굴 부은 것 좀 봐. 나이 먹어도 여전히 탱탱하지 라는 자랑이에요. 이때 오 마이 가리비, 완전 충격 사건 발생이에요. 고교 시절 뺑뺑이 안경을 쓰고 공부밖에 몰랐던 범생이 친구가 튜닝하고 나타났어요. 전체적 분위기로 보아 분명 뺑뺑이 친구가 확실하지만 왠지 먼저 아는 척을 해서 친구의 튜닝 사건이 무마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여자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듯 한참을 쳐다보다 너구나 아는 척해요. 이건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못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그 후 왜 이렇게 이뻐졌어? 감탄사를 연발해요. 지집에 너 돈 많이 들였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친구는 나이를 먹어서 살이 좀 빠진 것뿐이래요. 살이 빠진다고 광대가 들어가고 코가 높아지고 쌍꺼풀이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자연산인 내가 쿨하게 넘어가 주기로 해요. 이때 뿅뿅 비상사태 발생이에요. 고교 시절 여자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절교를 선언했던 여자의 기피 대상 1호 선아 지지배가 드디어 등장한 것이에요. 저 지지배는 옛날부터 주인공 병에 걸려서 꼭 늦게 와요. 지금으로부터 어언 10년 전 싸운 것이지만 정식 화해를 하지 않은 이상 10년이고 100년이고 여자의 가슴속 앙금은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여자는 애써 선아의 등장을 못 본 척 무시하며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량 보존의 법칙, 선아 지지배가 여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요. 이로써 선아는 대인배의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가 되고 여자만 10년 전 일을 가지고 옹졸이 삐져있는 마이크로 나노 좁아터진 마음 비좀녀가 된 것이에요.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어머 언제 왔어? 오랜만이야 라며 100만 년 전에 이미 널 용서했다는 듯 반가운 척을 해요. 이때 이런 돼질랜드, 선아의 신상 핸드백에 봉인이 풀리고 하얀색 봉투가 튀어나와요. 사과의 편지가 아닌 이상 저건 분명 노처녀 가슴에 염장의 대못을 박을 청첩장이 분명해요. 그럼 그렇지 평소에 잘 안 나오던 동창회에 웬 바람이 들어 나왔나 했어요. 참 한결같이 비호감인 재수똥 지지배예요.
내 자랑 화제가 모두 떨어지면 여자들은 하나둘 먼저 일어나겠다며 오늘 회비 얼마야 묻기 시작해요.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낼게 라는 생색과 허세를 부려요. 하지만 절대로 진짜 더 낼 생각은 없어요. 여자는 재빨리 남친에게 동창회 끝났어 지금 와 라는 지령을 던져요. 이 지령은 멋을 부리지 않은 듯한 세련된 의상을 입고 남친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오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친구들 앞에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난 남친을 친구들에게 간단히 인사시켜요. 이로써 친구들과 시집가는 선아 앞에 초특급 훈남 남친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가 된 것이에요. 여자는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앞으로 꼭 자주 만날 약속을 해요. 서로 먼저 연락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한 달에 한 번 기회를 하자는 둥 앞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을 그날로 하자는 둥 구체적인 약속도 불사해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 서로서로 숨을 죽이며 연락을 피할 것은 뻔할 뻔짜예요.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뒤로한 다음 굳이 집이 다른 방향의 친구들을 남친의 차에 태워 데려다 주겠다는 선심을 베풀어요. 이것으로 내 남친이 더더욱 훈남으로 보이는 효과를 발휘할 테니까요. 패밀리 레스토랑 편. 먼저 남자의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의 생일을 맞이해 친구들이 오랜만에 뭉쳤어요. 친구들은 일단 생일을 맞은 남자에게 정성과 애정이 듬뿍 담긴 생일빵을 선물해요. 그 후 오늘은 어느 곳에서 하얗게 날밤을 까며 소주를 축내야 하나 하는 건설적인 고민을 시작해요. 오늘은 왠지 감자탕집 말고 뭔가 새로우면서도 특별한 장소를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 그때 남자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추천해요. 다들 니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남자를 몰아붙여요. 남자는 여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답사해두면 좋지 않냐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친구들은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의 컨셉을 도전과 탐험으로 정하고 난생 처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고고싱해요. 남자들이 쭈뼛거리며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와요. 아싸라비야. 이곳은 천국이 분명해요. 여기도 걸, 저기도 걸, 걸 투성이에요. 드문드문 남녀 커플도 보여요. 그런데 남자끼리 온 팀은 레알 떨렁 우리뿐인가 봐요. 급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 배지를 의상에 덕지덕지 붙인 캔디라는 종업원이 나타나 자리를 안내해요. 내 돈 내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자기들이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밀려오지만 캔디의 뒤를 졸졸 따라가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 말이 없어요. 감자탕집에 익숙한 남자들이 전혀 적응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남자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캔디가 건네고 간 메뉴를 들어 살펴요. 헐, 이건 메뉴판이 아니고 핵무기 설계도면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건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캔디가 다가와 주문도 안 한 빵을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생글거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해 죽일 셈인가 봐요. 아예 어떻게든 빨리 주문해서 캔디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그중 양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고깃덩이를 손가락으로 짚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나도를 외쳐요. 동일해야 빨리 나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가겠지한 캔디가 사이드 메뉴는 뭘로 하실 거냐고 또 물어요. 고기 시켰으면 됐지 뭘 또 시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사이드 메뉴는 먹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쳐요. 그러자 캔디가 사이드 메뉴는 주 메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즉 공짜란 말이에요. 창피해 돌아버릴 것 같지만 꾹 참고 고구마로 달라고 해요. 그러자 친구들이 다시 나도를 외쳐요. 줏대없는 시키들 모든 걸 내게 떠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가겠지 했던 캔디가 또다시 음료는 뭘로 할 거냐며 물어요.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남자는 될 대로 되라는 듯 콜라 4개를 외쳐요. 내 잔이요. 캔디가 놀라는 표정으로 4개요 라고 재차 확인해요. 남자는 캔디를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여요. 드디어 길고 험했던 주문 과정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 아가씨가 외쳐요. 콜라 리필 한 바가지. 이런 된장, 콜라 리필이 되나 봐요. 무한 리필되는 콜라를 4잔이나 시키다니 완전 바보 됐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험악해져요. 그때 남자의 눈에 캔디가 가져온 빵이 들어와요. 이 빵의 정체가 궁금해진 남자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요. 주위 눈치를 보며 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듭해요. 결국 공짜로 이런 고급스런 빵을 줄 리가 없을 거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과감히 손대지 않기로 결정해요. 잠시 후 캔디가 주문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와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남자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전투 식사를 시작해요. 와우, 맛은 있지만 좀 느끼해요. 느끼함을 씻어내기 위해 고구마를 퍼먹어 봐요. 고구마에도 버터가 한가득이에요. 5분 만에 식사를 마쳤지만 뭔가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요. 양도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콜라만 빨아대며 남자를 죽일 듯 째려봐요. 너 때문에 생일에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시츄에이션이냐며 짜증을 내요. 그때 캔디가 다가와 생일이냐고 물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자 캔디가 생일 맞은 테이블엔 서비스가 있대요. 서비스. 이곳에도 인간다운 맛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남자와 친구들은 서비스는 뭘까? 케이크, 할인 등등 기대감 폭발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갑자기 머리에 고가를 쓴 캔디, 에이든, 필립, 미미, 브리짓이 나타나 남자들의 테이블을 포위하더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해요.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쏟아져요. 손발이 오그라들고 대장의 융털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기분이에요. 이건 분명 꿈일 거예요. 민망함에 동공이 풀리고 정신이 안드로메다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모르겠어요. 어쭈구리 노래가 끝나자 사진까지 찍어준다네요. 아, 어색해 돌아버리겠어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인 남자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캔디가 나타나 후식은 뭘로 하겠냐며 또 물어요. 후식이고 뭐고 이곳에 1초라도 더 있다간 어색함에 손발이 오그라들고 말 거라는 생각에 과감히 포기하고 도망치듯 나가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캐셔가 멤버십 카드 없냐, 제휴카드는 할인 쿠폰 없냐 물어요. 그런 게 뭔지 알 길이 없는 남자는 무조건 일시불 플리즈를 외쳐요. 남자들은 다음에 또 오시라는 종업원들의 친절한 인사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떠나요. 다음은 여자의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방법이에요. 여자는 생일 서비스 케이크 무료 쿠폰을 써먹어야 한다는 친구와 함께 쿠폰은 물론 통신사 할인, 신용카드 할인, 세트 할인, 런치 할인이 되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2시간 전 미리 예약을 한 센스녀 여자는 식당 입구에 있는 점원에게 이름을 말해요. 정가은이요. 먹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식당 밖에서 기다리는 것만큼 모양 빠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때 여자의 테이블 담당 서버인 에이미가 다가와요. 여자는 친절한 미소를 띄우며 재빨리 에이미를 스캔해요. 유니폼에 달린 배지 숫자, 메뉴를 들고 걷는 워킹 실력은 담당 서버가 초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중요한 힌트예요. 그런데 네 분이세요? 오 마이 갓, 딱 보니 초짜예요. 센스 있는 능력자 서버가 배정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참기로 해요. 여자가 친구들과 함께 에이미가 안내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요. 샐러드바가 가까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 마음에 쏙 들어요. 초짜라고 무시했지만 자리는 센스 있게 선택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럼 주문 도와드릴게요. 이때 담당 서버 에이미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잘 나가는 메뉴, 새로 나온 메뉴, 세트로 먹으면 할인되는 메뉴 등등을 설명해요. 여자는 선수끼리 왜 이러냐는 눈빛을 보낸 뒤 우리끼리 잠시 생각해 보겠다며 에이미를 돌려보내요. 좀 이따 주문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여자들은 100분 토론보다 더더욱 진지하고 심도 있는 레스토랑 100배 즐기기,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 소문이 나나의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요. 4명이 왔으니 음식은 3가지만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져요. 파스타는 해산물이 든 것으로 하기로 하는데 토마토 소스와 크림 소스의 선택 협상이 어려워요. 이때 현명한 여자가 나서서 절충안을 제시해요. 피자의 소스를 토마토 소스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안건이에요. 친구들이 모두 수긍했어요.
고기는 여럿이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면서도 가격대가 적당한 스테이크를 선택한 뒤 음료는 오렌지 에이드로 딱 2잔만 시켜요. 계속 리필해 먹자. 그래 좋아. 이때 에이미가 다가와 메뉴를 모두 고른 거냐 물어요. 여자는 에이미에게 친절한 얼굴로 토론의 결과를 브리핑해줘요. 그런데 아까 토론에서 스테이크의 굽기 정도인 레어, 미디움, 웰던 선택을 잊었어요. 점원 앞에서 모양 빠지게 친구들의 의견이 분분해져요. 너무 익혀먹는 웰던은 촌티 팍팍 고기 맛을 모르는 애. 덜 익혀먹는 레어는 야만인이란 의견이 난무해요. 결국 미디움 웰던이라는 가장 안정적인 결론에 이르러요. 모든 주문이 끝나면 여자들은 가방 지킴이 조와 샐러드바 이용조를 나눈 뒤 샐러드바로 향해요. 샐러드바 조의 여자들은 야채 샐러드 담당, 스프 담당, 기타 등등 담당으로 나뉜 뒤 각자의 파트로 가요. 여자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은 따끈한 고기류, 해물류들이지만 세련된 미식가는 차가운 샐러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샐러드부터 먹는 거지. 접시 위에 색색깔의 야채 샐러드를 예쁘게 담은 뒤 가장 살이 덜 찔 것 같은 오리엔탈 드레싱을 뿌려줘요. 드디어 시식 시간.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앞접시에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적당히 덜어놓은 뒤 하나하나 조신하게 칼로 썰어 먹어요. 그런데 헐, 이때 친구 하나가 식탐을 부리며 접시까지 씹어 먹을 듯 속력을 내기 시작해요.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칼로리고 뭐고 여자도 속력을 내기 시작해요. 이때 식탐 친구가 토마토 소스 피자를 먹던 포크를 쪽쪽 빨지도 않고 화이트 소스 스파게티를 건드려요. 순결한 화이트 소스가 토마토 소스로 얼룩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그동안의 우정을 고려해 참아주기로 해요. 식사가 모두 끝이 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더 이상 한 입도 먹을 수 없다며 배가 찢어질 것 같다며 퍼지기 시작해요. 접시에 고기 덩어리가 한 개 남기는 했지만 마지막 것을 먹으면 살찐다는 속설이 있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너 먹어. 우리 테이블 정리할까? 여자는 에이미에게 테이블 위에 정리를 부탁한 뒤 슬쩍 생일 쿠폰을 내밀어요. 생일 쿠폰. 한참 전에 지난 생일의 쿠폰이라 혹시라도 민증이라도 까보라고 할까봐 불안감이 엄습해요. 오늘 생일이시구나. 아싸 가오리, 확인하지 않나 봐요. 너그러운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 방침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브라우니와 와플 중 무엇을 하겠냐고 묻는 직원에게 따뜻한 브라우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은 후식을 주문해요. 현재 여자의 배는 터질 것 같지만 먹을 수 있어요. 여자의 위에는 언제나 후식을 위해 남겨놓은 후식 섹션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이때 에이미가 혹시 파티가 필요하냐고 물어요.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사진이 찍고 싶어. 생일은 아니지만 맞다고 뻥까기로 해요. 그럼 파티 해주세요. 레스토랑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탬버린을 흔들며 함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줘요. 친구 역시 오늘 생일인 여자로 빙의해 고깔 모자를 쓰며 즐거워해요. 파티를 마친 뒤 레스토랑 직원은 딱 한 장밖에 안 나오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줘요. 사진이 나오면 사진을 돌려보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요. 원래 초월장 대박으로 나왔어요. 얼짱인데. 여자는 한 장뿐인 이 사진이 갖고 싶어 안달이 나요. 지갑에 끼고 다니면 원만한 친구 관계도 인정받고 초월장 사진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때부터 사진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눈치 싸움을 시작해요. 주영이가 쿠폰 준 거니까. 하지만 결국 쿠폰을 쏜 친구에게 쿨하게 양보하기로 해요. 드디어 브라우니를 즐길 시간이에요. 포크로 브라우니를 조금 떼어내어 입안에 넣는 순간 천국을 맛보는 느낌이 들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얻지 못한 우울함 따위는 저 멀리로 날아가요. 후식 시간까지 끝이 났어요. 우리 야채랑 과일 먹을까? 좋지. 하지만 여자의 레스토랑 이용은 지금부터예요. 여자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빵과 음료 그리고 샐러드를 리필하며 수다 삼매경에 빠져들어요. 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한두 시간 만에 엉덩이를 떼는 건 낭비 중의 낭비니까요. 3시간 반쯤이 흘렀어요. 점심때 왔는데 벌써 저녁 손님들이 들어차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자리를 옮기기로 하며 계산을 하기로 해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묘미는 앉아서 계산하는 재미예요. 에이미를 불러 계산서를 부탁해요. 에이미가 가져온 계산서를 보며 친구들과 뿜빠이를 해요.
나 지금 현금이 없는데 난 카드로 계산할게. 여자가 카드깡을 해 결제하기로 하는데 친구 하나가 자신의 통신사 카드에 소중한 포인트를 쏘겠다고 나서요. 정말 쿨한 대인배가 아닐 수 없어요. 쿠폰 및 다양한 카드의 할인으로 약 3분의 1 가격에 계산을 마친 여자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나와요. 지금까지 여자의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방법이었어요. 남녀 탐구 생활 국군의 날 특집. 군대 간 남친 기다리는 여자 편. 여자가 술집 구석탱이에서 술을 오지게 퍼마시고 떡이 된 남친을 발견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남친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해요. 왜? 그리곤 떨리는 손으로 나에게 영장을 내밀어요. 오 마이 갓. 꽃띠 청춘 이제 연애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남친이 군대를 간대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급해진 여자는 오래 떨어져 있을 남친과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극기 훈련 데이트 모드로 돌입해요. 놀이공원, 남이섬, 바닷가, 쇼핑몰 등등 입술이 부르트고 다크서클은 줄넘기를 할 만큼 내려와요. 하지만 만성 피로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데이트를 해야 해요. 당장 나. 남친이 군대로 떠나버린 후 곱씹을 추억도 없다면 여자는 외로워서 말라 죽을 테니까요. 며칠 후 입대하는 남친과 술 한 잔을 꺾어요. 남친이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요. 여자는 당산 빠떼로지 라는 말과 함께 진정한 애국자가 되겠다는 맹세의 러브샷을 해요. 술기운이 퍼지자 곧 다가올 생이별의 두려움이 콕콕 찔러대요. 날 두고 떠날 남친 얼굴을 보니 갑자기 열받아요. 왜 만나 또? 아 이게 왜 그래 진짜. 아. 이미 꽐라가 된 여자는 혀꼬인 발음으로 야. 정말 나 버리고 군대로 가버릴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헛펀치를 날려대다 정신을 잃어요. 남친은 마탱이가 확 간 여자를 들쳐업고 집으로 향해요. 남친의 넓은 등에 엎인 여자는 이시키가 군대로 가버리면 이제 만땅 취한 나는 누가 업어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이 태평양처럼 널찍한 등짝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재민아. 남친의 등짝에 파묻혀 또다시 펑펑 눈물을 짜요. 어느새 입대 날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운 탓인지 눈이 띵띵 부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남친을 바라보려 해도 밤밖에 안 떠져요. 여자는 혹시 조는 거야? 라는 오해도 받아요. 남친의 깎아머리만 봐도 불쌍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감기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여자는 차라리 내가 대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는 여친은 반드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속설이 있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맘처럼 되지 않아요. 또다시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와요. 나 간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남친과 잡았던 손이 멀어져요. 이때 여자가 영화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남친에게 다시 달려가 꼭 기다려줄게 라는 약속을 날려요. 감동을 먹은 남친은 군대로 뛰어들어가요. 배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자신의 한쪽 가슴이 뻥 하고 뚫려버린 것 같은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친을 군대로 보낸 위대한 여자들의 모임 곰신 카페에 가입해요. 카페 활동은 반드시 남친을 기다릴 것이며 내 마음에 흐트러짐은 없을 거라는 맹세의 글을 남기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자는 더 많은 깨알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곧 있을 곰신 카페 정모에 참가하기로 해요. 여자는 제16차 위대한 곰심들의 서울지부 정모에 참여해요. 카페 운영자인 아름다운 기다림님이 새내기 곰신인 나를 소개해요. 박수. 여성 동지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요.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나와 같은 외로운 투쟁을 하는 여자들이에요. 멋져 보여요. 이곳에선 훈련병 곰신, 이등병 햇병아리 곰신, 기다릴게 숑숑 일병 곰신, 2년을 하루같이 상병 곰신, 그리고 우월한 아우라를 풍기는 너만 바라봐 병장 곰신들이 계급에 따라 나뉘어 앉아요. 저기 나보다 5살 어린 병장 곰신이 엄청난 카리스마와 내공을 내뿜고 있어요. 존경의 의미로 살포시 눈을 깔아요. 정모에서 선배 곰신들의 가슴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조언, 남친 자대 배치 빨리 알아내는 법, 감동 편지 보내는 방법, 전지 편지, 폭탄 편지, 리플 편지, 복권 편지 등등을 배워요.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존경스러운 곰신 선배들이에요. 서울지부 곰신 정모를 마치고 돌아온 여자는 남친을 위한 초절정 감동의 쓰나미 스펙터클 어메이징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해요. 메인 이벤트는 전지 편지와 간지 소포예요. 방바닥만한 전지에 올라앉아 한석봉으로 빙의해 남친의 지친 가슴을 따뜻이 위로하는 글귀들을 촘촘히 써내려가요. 발대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남친을 생각하며 참아내요. 전지 편지가 완성되면 간지 소포를 준비해요.
이등병에게 소포를 보내봤자 선임에게 다 뜯긴다는 선배 곰신의 조언의 힌트를 얻어 남친 자대 모든 고참에게 이름표를 달아 간식을 보내기로 해요. 간식은 군대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과자로 간지나게 준비하고 남친의 선임 하나하나에게 카드를 써서 내조의 곰신으로서의 현명함을 뽐내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남친의 관물대에 붙일 예쁜 사진도 찍어야 해요. 관물대에 붙이고 2년 내내 선임과 후임들과 볼 사진이니만큼 최대한 초절정 미녀이면서도 아는 동생들이 많아 보이는 이미지의 사진으로 찍어야 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회 일정이 잡혔어요. 여자는 곧장 장금이 모드로 돌입해요. 남친이 제일 먹고 싶다는 김밥과 떡볶이, 샌드위치, 샐러드, 보쌈만 간단히 준비하기로 해요. 하지만 여자는 요리 같은 건 지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에게 SOS를 쳐요. 엄마는 엄마한테 그런 지극정성을 보여봐라 나쁜 지지배야 라며 나의 남친에 대한 사랑을 비난해요. 이때 뜬금없이 남친 없는 서름이 북받쳐 올라요. 남친이 군대에 간 후 내가 이상해졌어요. 별말 아닌 말에도 자꾸만 눈물이 터져 나와요. 엄마는 나의 눈물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고는 장금이 놀이에 동참해줘요. 드디어 첫 면회 날이 되었어요. 여자는 양손과 어금니에 음식을 물고 곰신 카페 강추 면회 코디법대로 플레어 스커트에 청순 가련 부끄부끄 메이크업을 한 채 부대로 향해요. 이빨에 물었던 짐까지 모두 내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남친과의 조우를 상상해봐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를 번쩍 안아 360도 회전을 100번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저 멀리 군기가 바짝 들어 걸어오는 남친이 보여요. 그런데 샹! 남친 뒤로 군대 고참들도 줄줄이 소세지로 붙어 나와요. 그리곤 인간들이 마치 내 얼굴을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구경해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바로 쌩 깠겠지만 그들에게 잘못하면 엿된다는 남친의 안구 신호에 애써 웃음을 지어보아요. 그런데 이 땅끄지 같은 시키들이 내가 싸운 소중한 음식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해요. 저걸 다 먹기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군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네요. 이렇게 아쉬운 면회가 끝나요. 남친을 두고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머니에라도 넣어서 데려가고 싶어요. 내가 울먹이며 가지 않으려고 하자 남친은 금방 휴가 온다며 늠름하게 나를 위로해줘요. 위로를 받으니 또 눈물이 나요. 내가 우니 남친도 울어요. 남친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안타깝게 헤어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친의 휴가 날이 왔어요. 남친 휴가엔 돈이 많이 들어요. 이날을 위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원피스와 구두를 장만하고 미용실도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도 솔저 저기도 솔저 천국이네요.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군인들이지만 저 멀리 내 남친에게선 후광이 번져 나와요. 단번에 알아봐요. 남친에게 여자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외로움에 대해 두 어깨를 흔들며 한없이 투정을 부려요. 그동안 남친 있는 지지배들이 투정 부리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남친이 나와 있는 동안 밀린 데이트를 몽땅 하기로 하고는 엄청난 스케줄표를 건네주어요. 영화관, 놀이공원, 카페촌, 춘천여행 등등 남친도 기대가 엄청 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군인과의 데이트는 완전 실망이에요. 12시, 5시만 되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휴대폰의 새로운 기능을 보면 신기하다며 깜짝 놀라고 티아라가 TV에만 나오면 넋을 놓고 침을 뚝뚝 흘려요. 게다가 저녁 9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아요. 민간인으로서 완전 감을 잃었네요. 그렇지만 꾹 참아주기로 해요. 난 내조의 곰신이니까요. 꿈 같은 3박 4일의 휴가가 3.4초 만에 끝이 났어요. 배웅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이번엔 남친이 먼저 눈물을 터뜨려요. 남친을 군대에 보내고 확실히 알게 된 건 남친이 울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친이 군 생활에 익숙해지는 일병이 되면 여자도 남친 없는 일상생활에 서서히 적응을 해요. 남친이 있었을 때보다 주말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요. 남친은 짬밥 좀 먹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그런데 또 콜렉트 콜이네요. 남친은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전투 축구에서 골을 넣어 굉장한 상을 받았다는데 1등으로 들어가 샤워하는 것이래요. 게다가 드디어 군화를 앉아서 신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해요. 그럼 그동안 신발을 어떻게 신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남친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요. 다음 주에 휴가를 나온대요. 여자는 스케줄표를 살펴요. 제기랄, 한 달 전부터 잡아놓은 여행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미 예약까지 끝낸 상태에 물을 수도 없는 약속이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러자 남친이 초절정 소심남 삐돌이로 변신해서
그럼 아주 나오지 않고 동료에게 휴가를 양보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피우며 여자를 협박해요. 확 짜증이 밀려와요. 사회에 있을 때는 대서양같이 넓은 가슴을 보여주더니 누가 이 아이를 소심남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국 여행을 포기하기로 하지만 마음속엔 앙금이 남아요. 남친이 상병쯤 되면 여자는 점차 자신이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심지어 남친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는 경지에 이르러요. 하지만 남친은 하루에도 몇 번씩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니 면회를 오라고 칭얼대요. 내가 치킨 배달 분 줄 아나 봐요. 한 번 갈 때마다 내 등골이 휘는 걸 모르는 남친이 얄미워요. 그래, 내가 사갈게. 귀찮지만 너무 찡찡대서 착한 내가 한번 가주기로 약속해줘요. 이제 면회 준비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부대 앞에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직접 사는 건 초짜 곰신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해요. 면회실에 앉아 남친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펴봐요. 이등병의 여친이 보여요. 피식 비웃어줘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새병아리 피덩이네요. 쟤는 견적냈을 때 다음 달쯤 깨지겠어요. 저긴 일병 여친이네요. 지가 다 큰 줄 알지만 아직 멀었다는 걸 몰라요. 눈빛을 보니 쟤도 힘들겠네요. 이때 저 일병 여친이 주제에 상병 여친이 나를 똑바로 쳐다봐요. 저게 미친 게 분명해요. 당장 눈을 깔지 못하냐는 무언의 압박을 가해요. 이제야 눈을 깔아요. 면회실에서의 여자의 계급은 남친의 계급과 똔똔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돼요. 이때 남친이 면회실로 들어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줄줄이 소세지로 혹을 달고 나왔네요. 내 피 같은 돈으로 사온 음식으로 지가 생색을 내려나 봐요. 이 시키는 나를 보려고 부른 건지 통닭이 먹고 싶어서 부른 건지 모르겠어요. 열받아요. 이때 남친이 빳빳하게 붙인 상병 계급장을 보여줘요. 상병을 달았다며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좋아해요. 헐, 1년 밖에라니. 얘가 미쳤나 봐요. 이 짓거리를 1년이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암울해져요. 여자는 오랜만에 군인 남친 따위는 잊어버리고 오빠들과 놀고 있다는 친구를 찾아가요. 외로움을 달랠 땐 이해심 많은 민간인 오빠가 짱이니까요. 여자의 이상형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어요. 키, 학벌, 집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군필자여야만 해요. 아 그럼요. 모임에 나갔더니 얼마 전 예비군 훈련을 2번째 다녀왔다는 복학생 오빠가 나에게 접근을 해요. 남친이 군대에 있다고 하자 예비역 오빠는 군대요? 에이 그거 없는 거네요.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게 무슨 남친이냐? 라고 해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남친은 나쁜 놈이란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민간인 오빠는 군인 남친을 기다리느라 힘들겠다며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자꾸 데이트 신청을 해요. 여자는 꼬시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만나요. 하지만 여자는 이건 절대로 바람은 아니며 인간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곰신양심의 정당성을 부여해요. 바람 피우는 건 아니지만 남친의 전화는 자꾸 피하게 돼요. 근데 이 시키 또 콜렉트 콜이네요. 씹어요. 또 와요. 또 씹어요. 아, 지금 엄마. 또 와도 또 씹어요. 좀 찔리긴 하지만 이건 외로움의 정당방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없는 남친보다 민간인 오빠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민간인 오빠와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헉, 깜짝이야. 군대에 있어야 할 남친이 집 앞에 서 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 청원 휴가를 나왔대요. 여자는 이 사태에 대한 변명을 생각해내려 통박을 굴려보지만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이미 다 뽀록난 마당에 솔직히 말하고 이쯤에서 이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남친은 이별을 예감한 듯 말없이 돌아서요. 여자는 남친의 축 처진 어깨와 슬픈 눈망울을 보자 마음이 짠해져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불러서 간 건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재민아, 생각이 들어요. 가지 마. 여자는 결국 남친과 다시 잘 먹고 잘 살아보기로 해요. 남친은 자신을 버리지 않은 여자에게 감동을 먹고는 자신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며 정체불명의 구멍 뚫린 쇠뭉치를 건네줘요. 아마도 반지인가 봐요. 딱 맞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0원짜리를 6개월 동안 갈아 만든 거래요. 이런 10원짜리 같은 경우를 봤나. 다시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나요. 여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척이나 감동한 듯한 표정을 날려줘요. 어쨌든 정성은 갸륵하다 생각해요. 이런 착한 남친을 버리려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남친의 계급이 꺾이면 외로운 생활도 익숙해지고 나를 귀찮게 구는 남친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곰신의 달인 단계예요. 짬이 이 정도 되면 여자는 마치 자신이 군바리가 된 듯한 착각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짬밥, 군대리아, 전투축구 등 군대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그럼 우리 지금 마치 사회 속의 숨은 군바리처럼 행동해요. 우리 손으로 받아. 오셔가지고. 남친이 드디어 병장을 달았대요. 자, 우리 곰신들이 카페 병장 곰신 정도 짬을 먹으면 여자도 군바리가 다 돼요. 이때 남친에게서 내 생일에 맞춰 포상 휴가를 나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와요. 오 마이 갓. 도대체 군인을 이렇게 맨날 풀어놓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지 걱정도 되고 국방부에 전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느덧 남친의 제대 날이에요. 2년 동안 나라를 지키고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이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래도 민간인으로 만들려면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겠네요. 남친이 나오자마자 여자는 당당하게 내가 사회에 있으면서 수십 명한테 대시를 받았지만 너 때문에 다 까냈다고 뻥까요. 이제 넌 나한테 까불면 인간도 아니라는 세뇌 교육을 시작해요. 남친은 당산빠떼루라며 여친에게 수뇌벌을 맹세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훔쳐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남친이 복학을 하면 파릇파릇하고 싱그럽기 그지없는 신입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밥을 사달라고 군필자 내 남친에게 달라붙을 것이 뻔해요. 제대하자마자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다시 군대에 보내버리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여자의 탐구 생활이었어요.